시작. 드디어 최종장입니다. 난 망했었는데 하기가 무섭다. 진짜 큰일이다. 어떡하면 좋냐 이거. 진짜 하기가 싫다. 나는 망했을 거거든. 여명이 떠오른다. 당신은 불안에 차서 창문으로 애니조트의 거리를 내다본다. 독사의 밤은 가이우스 템페스트를 지원하던 귀족 자유사상가들을 숙청하고 평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침묵시켰어야 했다. 이게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이죠. 밀라니다스 대공을 지지했다가 독사들의 밤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민중 분기가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밀라니다스 대공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오톤이랑 괜히 친구가 돼버리고. 민중 분기를 이끄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나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끌어내서 단두대에 세우는 거겠지. 정말 불안합니다. 자, 소피아가 분기를 이끌고 있었죠. 소피아한테 매달린 수밖에 없나 이제? 내 첫사랑 레미 엘 버머는 죽었어요. 지금 새로운 스탯이 새로 생겼어요. 봉기, 귀족, 병력. 봉기는 봉기의 전력입니다.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반군들한테 우세해지는 것 같아요. 0이면 반군이 패배하고 있는 거고 1에서 5 사이는 무승부, 6에서 8은 반군이 승리하고 있고 반군이 너무 이기면 피바다야. 민주주의를 끌어내야 되지 않아? 왜 피바다지? 너무나 역사 청산을 확실하게 한 거죠. 역사 청산을 확실하게 하려고 귀족들을 모두 피바다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배경이 된 소설 하나 추천드릴게요. 스칼렛 핀퍼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르치라는 부인이 쓴 건데 마스코브 조로 같은 어떤 얼굴을 가린 겉으로는 그냥 약간 바보스럽게 보이는 남자인데 마스크를 쓰고 실제로는 신출귀몰하게 활동하는 그런 어떤 히어로의 가면 쓴 히어로의 거의 원조격이 되는 작품이죠. 여성분이 썼고요. 근데 문체가 옛날 소설이라서 고색 창연해요. 좀 되게 장식적이고 좀 쓸데없는 말이 많고 요즘 웹소설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시면 그냥 그런 옛날에 어떤 그 장식적이고 길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재밌습니다. 그 마스크 쓴 히어로가 프랑스 혁명 때 영국으로 도망오는 귀족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귀족들. 애니조트 귀족들 사이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귀족들한테서 지금 제가 조심스러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를 받으면 신뢰고 3이면 명백한 지도자예요. 이건 딱 3가지밖에 없구나, 단계가. 병력도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분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군단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분대 정도의 병력이 있구나. 이걸로 뭘 해. 지금 연대로도 의미가 없어. 군단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병력이 하나도 없으면 잠깐만, 그 병력을 민중한테서 받을 것인지 귀족한테서 받을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나? 좀 어려운 얘기네요.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야. 죽었다. 오로지 무력으로 이거를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 무력으로 이걸 뚫고 나가서 나 혼자 살아남는 수밖에 없어. 어쨌든 내가 그 밀라니다스의 독사의 밤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봉기에 불길을 지핀 씨앗이 된 거잖아요. 큰일이다. 애니조트의 모든 평민들이 일시에 들고 일어났다. 일꾼들, 장인들, 상인들, 거린들. 그들 모두가 귀족의 폭정과 숙명이 요구하는 평생 동안의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했다. 가장 대담한 이들은 최후 통첩단에 합류했다. 비밀결사는 거리에 훈련받은 병사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총과 폭탄을 나눠준다. 나 그러고 보니까 최후 통첩단 5명 잡아다가 교수형 처하지 않았었나 내가? 진짜 위험한데? 이때 살아남는 방법은 사드처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변태적인 글을 쓴 다음에 약간 그 글 때문에 기소당해.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민중혁명에 괜히 동참하는 척해. 귀족들한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민중들 편에 서서 글을 쓰면서 그리고 변태적인 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충 살아남는 사드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태적인 글이나 쓰지 않고 뭐 했어. 재판이나 하고 말이야. 수십 세대에 걸친 전사들의 혈통을 계승한 귀족들에게 맞서 대등하게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수단. 이 총과 폭탄. 하지만 반군들이 가진 가장 위험한 무기는 인민법정이다. 얘네 인민법정을 만들었구나.
평민들은 그들의 적에게 진정한 죽음을 선고할 권리를 얻었다. 오늘 밤 최후 통첩단에게 가장 먼저 처형당한 귀족들은 이 선고에 실효성이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인민법정에서 선고를 했는데 목숨이 꽤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죽음을 맞이했나 봐요. 그러니까 인민법정도 실효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신이 지지해주는 거잖아? 그쵸?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의 신성한 힘이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동안 귀족이 여는 재판에서 죽음을 선고하면 정말 진정한 죽음을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이제 신이 내리는 선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평민들이 인문재판을 했는데 목숨이 남아있어도 진정한 죽음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신이 평민들도 지지하는 것이 되겠죠. 반군들 사이에는 다수의 신교도들도 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이 민중봉기는 신교혁명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숙명에서부터의 자유와 그들의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은빛나무의 신전의 수도 원장인 레나트가 이끈다. 신교혁명의 대장은 레나트군요. 그리고 반군들의 대장은 소피아이고요. 엘본 부지사의 충성심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엘본 부지사. 최고 재판관은 평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그가 똑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봉기를 지원할까? 애니조트는 최근 들어 연속적인 일련의 집회와 시위에 의해 뒤흔들렸다. 시위대는 모든 신분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과 귀족들의 폭정에서의 자유를 요구한다. 권력자들은 신교를 공인하고 평민들에게 각자의 숙명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정에서의 자유, 각자의 숙명을 선택할 권리. 말만 보면 맞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선 피바다를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지. 밤이 떨어질 무렵 반란군들은 경비병들을 처리하고 도시 관문을 장악했다. 고작 몇 분 만에 애니조트는 그들의 통제 하에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봉기를 진압하는 것은 감독관인 가이우스 템페스트의 책임이다. 아크니안 귀족은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웠기에 갈수록 불안이 커지는 중에도 반항적인 도시를 처벌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하지만 다가오는 봉기 탓에 그에게는 선택권이 남지 않았다. 감독관은 영지 전체에 대대적인 소집령을 내렸다. 아침에 군단이 그의 지휘하에 애니조트를 진격해 불과 검으로 도시를 제국의 통제하에 되돌려 놓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다가오는 군단의 도착은 도시 안에 감금된 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고위 신분, 특히 오래된 귀족 가문들은 다가올 난동을 두려워하고 거리에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동안 자한자매가 이끄는 2단 신문소는 신교도들을 막고 사람들에게 봉기를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중이다. 두 집단 모두 영지의 나머지가 애니조트를 따라 반란과 혼란으로 치닫는다면 제국과 신성한 질서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귀족하고 2단 신문소는 지금 야 이거 지금 무너지겠다 이러고 있어요. 밤이 떨어진 뒤에 도시는 조용해진다. 광장과 안뜰은 텅 비었다. 저택과 궁전들에서 다급한 협상이 행해지고 계략들이 만들어진다. 어두운 지하실들에서는 봉기가 준비 중이고 무장한 부대들이 집결하는 중이다. 교구들은 2단 신문소에게 맞서 신교의 신전을 보호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평민이건 귀족이건 모두가 무장을 갖추는 중이다. 몇몇은 가문 대대로 물려내려온 보검으로, 몇몇은 푸주칼로 여명을 기다리며 애니조트는 준비한 중이다. 프레시미트 이런 거 좀 보겠는데. 군단이 공격을 위해 도착하는 동안 반란군들은 민병대를 조직해 제국군을 막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둔지는 단합되지 못했다. 지도자들이 벌써부터 권력투쟁에 발이 묶인 것이다. 게다가 도시 성벽 안에는 아직도 제국 질서의 수호자들이 남아있다. 옛 귀족층의 일원들, 2단 신문소의 병사들, 구교의 사제들, 법과 쌍둥이들의 설계를 거부할 생각이 없는 평민들, 이들 또한 자신들의 무기를 내려놓는 것을 거부했다.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이 지평선을 밝게 비춘다. 이날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당신이 살아온 평생이 지금 이 순간으로 당신을 인도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당신은 지금 당신으로 자신을 빚어내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의 총합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오늘 하게 될 행동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너머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 태양이 질 무렵에 당신은 어떻게 될까? 약간 무승부 상태입니다. 나 지금 누구 편 들어야 되지? 반군 아니면 귀족? 군단이 패배하고 반군이 이기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감독관과의 협상. 감독관 가이우스 템페스트는 봉기 측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병력이 1 이상이어야 되고 봉기를 내가 이끌어야 되고 봉기가 6 이상이 돼야 되고 평민이 3, 교단이 2 이상, 귀족은 1 이상. 귀족도 1 이상이어야 돼. 귀족의 지지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권력은 3에서 4.
이상이어야 되고 도시를 지켜내다. 반군들은 군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한동안 애니조트를 사수하는 것에 성공했다. 평면이 이상 이런 게 있고 봉기가 패배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제국의 지배하에 놓였다. 봉기가 패배하면 다 교수형. 귀족은 3, 교단 3, 평민이 1. 어려운데 봉기의 항복, 애니조트 대학살. 봉기가 6 이상이면 애니조트 대학살이 벌어지나 봐.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하면 어두운 시대가 와요. 혼돈과 무질서가 제국 전역에 퍼져나갔다. 둘 다 애매한 상태로 나오면 이게 더 가장 안 좋은 거구나. 이미 상황을 보니까 대학살이 차라리 낫지 어두운 시대보단 나은 거죠. 오직 이 사건들 중 하나만이 발생할 것이래요. 이게 가장 좋은가? 봉기 이끌고 봉기 6, 평민 3, 교단 2. 이게 가능한가? 봉기 챕터 열렸구나. 반란군을 편을 들면 평화로운 승리가 있고 군사 승리를 하는 게 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봉기를 이끄는 건 똑같고 봉기가 6 이상이어야 되고 병력이 1 이상이어야 되고 평민이 3 이상이어야 되고 모르겠다. 그냥 막 하자. 귀찮아. 나 좀 귀찮아졌어. 나 이런 거 막 계산해서 하는 거 완전 딱질색이거든요. 그냥 막 할래. 가족이 도시에 남거나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 야, 이럴 수도 있다고? 가족이 피난하다 도시에서 탈출하거나 봉기를 이끌거나 소피아를 계승하는 방법도 있구나. 제국의 수호자가 되거나 반란군이 어떡하지? 나 이제 맘대로 할 거야. 그냥 모르겠다. 내가 그냥 내킨 대로 해야지.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인 거야. 실존주의자들처럼. 실존주의는 그래야지. 아침 햇살이 집안의 창문을 통해 당신을 비춘다. 도시 내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평화로운 하루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고 어제의 참상은 오늘도 계속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브란테가는 앞으로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 도시에 남아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까? 반란에 동참해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잠들지 못한 밤 끝에 브란테들은 거실에 모인다.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귀족들은 평민들의 고통을 무시했고 그 결과 반란이 일어났다. 이는 내 잘못이기도 하다. 난 정의의 편에 서고자 했지만 내 능력이 부족했던 탓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가주가 자식들을 쳐다본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두지. 우리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 평민들의 고통은 알지만 우린 가망 없는 싸움에 휘말려선 안 된다. 감독관의 지배를 돕지도 않을 것이다. 마그라의 반역은 그의 무능함 때문이고 그렇기에 반란을 진압하는 것도 그와 군단의 일이다. 그리고 오통과 귀족군도 있지. 그들은 반란의 주모자라고 여기는 귀족들을 전부 죽이려고 들 것이다. 아버지는 검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중립을 지키자는 말을 굉장히 강철같이 말하고 있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회색 분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죠. 우린 이 도시에서 우리 집을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브란테가는 집도 지위도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나 결심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킨다는 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그냥 사람이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가는 쪽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 유리한 쪽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킨다는 건 상당한 노력과 정신력, 의지가 필요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당신의 동의를 구한다. 브란테가의 가주 로버트가 당신과 눈을 마주친다. 아들아, 네가 이 소동에 너무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넌 너의 길을 걷겠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칼리가리, 너의 행동이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아니, 난 아무것도 못하잖아. 집을 지키면 가족이 도시에 남고 의지려고 도시에서 도망쳐야 돼. 이거 둘 다 안 돼. 반란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반군의 편에 설 수도 없어. 둘 다 안 되잖아. 도망치자. 도망치는 게 최고야. 당신 아버지가 틀렸다고 대답한다. 브란테가는 더 이상 도시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적이 너무 많다. 브란테가의 저택이 공격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브란테들은 이 혼란을 틈타 애니조트를 떠나야 한다. 이 적을 내가 만들었잖아. 뭘 잘난 척하고 흥하고 있어. 그 적들을 다 내가 만들었다고. 아버지는 망설이더니 당신의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본다. 그레거 브란테가 가주를 노려본다. 집을 포기하다니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냐. 당신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린다. 가족이 도시를 떠나도 끝이 아니다. 브란테의 이름은 계속될 것이다. 귀족이자 가주로서 아버지에겐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족을 지킬 의무가 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검을 탁자에 올려놓는다.
네 말이 맞다 칼리가리. 과거의 영광보다는 내 자식들이 중요하지. 자 서둘러라.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은 짐을 싸기 시작한다. 필수품 말고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다. 당신은 방을 돌아다니면서 보석과 장신구들을 자루에 담으며 집이 비워져 가는 것을 본다. 브란테가가 돌아오는 날이 있을까? 이 집을 다시 볼 수는 있을까? 칼리가리. 네이선이 나타났어요. 문 앞에 남동생이 모습을 보인다. 네이선이 당신을 향해 달린다. 그 뜻을 이루리라. 남동생이 오래된 기도소를 껴안은 채 당신 앞에 선다. 심호흡을 하고 나서 그는 말한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빨리 말할게 칼리가리. 알다시피 내 신앙은 그다지 올곧지가 않았어. 죄를 지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잠시 말없이 마당에 개미를 쳐다본다. 왜 개미를 쳐다봤을까요? 왜냐면 우리의 운명은 인간과 개미랑 비슷한 거야.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랑 비슷한 거지. 개미가 인간을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믿어도 왜 개미가 있다는 것 자체를 웬만해서는 눈치채지도 못해. 개미는 인간이 심판을 한다고 믿지만 인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개미한테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어쩌면 신의 의지는 개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뭐 벌을 내리고 상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제국에 대한 반란이라니. 쌍둥이 신들이 이것을 용납했다는 말이야? 쌍둥이 신들은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반란은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야? 이 반란은 대체 뭐야? 이해할 수가 없어. 네이선은 울듯한 표정으로 하늘에 빛나는 기둥을 바라보지만 이미 검은 구름이 모이고 있다. 기둥의 끝의 빛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당신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민한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마지 신에게 물어보면 될 거야. 신에 대한 반항이야. 그들의 계획을 위협하는 짓이야. 네이선 브랜턴 절망에 빠져. 그들의 계획의 일부야. 희망차. 신학이 12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난 못해 이걸. 대답하지 않고 떠나. 이거 하자. 네이선 브란테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자 이거 간다. 마지 신에게 물으면 될 거야. 왜냐하면 마지신은 네이선을 따라 내려왔거든. 그러면 네이선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얼굴도 조금 예수님 같아. 좋아. 너는 마지신의 대리자가 되라. 당신은 네이선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당신은 지금까지 남동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지금만큼은 그가 찾는 진실은 신들만이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쌍둥이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마지신과 대화한 적이 있다. 분명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다. 네이선은 말없이 서 있는다.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이 가슴의 성스러운 문양을 향한다. 칼리가리, 믿어주는 거야? 내가 마지신과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너는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같은. 당신은 은빛 나무로 시선을 옮긴다. 그 나무는 언제나 이 도시에 존재해 왔다. 당신은 그 나무를 처음 본 때를 떠올린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은 네이선을 믿는다. 당신의 남동생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마지 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네이선의 몸이 경련을 일으킨다. 눈이 흰자를 보인다. 손에 성스러운 문양이 은색빛을 내며 불타고 있다. 당신은 그의 이름을 부르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다. 당신의 입은 굳었고 공기가 무거워져만 간다. 시공이 멈춘다. 한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전부 끝난다. 네이선이 눈을 크게 뜨고 일어선다. 예수님이 될 것 같네. 그의 말이 들렸어. 지금 여기에 있어 칼리가리. 마지신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어. 나처럼 마지신도 답을 찾고 있어. 우리를 부르고 있어. 우리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있어. 그를 찾아야 해. 네이선이 갑자기 멈춘다. 하지만 가족도 내가 필요하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남동생의 어깨에 다시 손을 올린다. 그는 진실을 보았고 이를 잊지 못할 것이다. 네이선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그는 마지신을 찾아서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 너는 이제 선각자,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네이선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당신과 포옹한다. 잊지 않을게 형, 잘 있어. 예수님이 될 것 같네. 떠나기 전에 네이선은 망설인다. 그는 정문을 마지막으로 쳐다보고는 저 너머로 달려간다. 그는 이제부터 광기로 물들 거리를 신을 대신해서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네이선의 진정한 운명이다. 자, 선지자 됐네. 어이구, 난 신학 올라갔네. 그래도 여전히 초심자입니다. 말솜씨는 고무적인 연설가 정도 됐어요. 로버트 브란테는 달아납니다. 우리 가족은 도망갈 거예요. 당신이 나고 자란 집은 이제 텅 비었다. 여행에 필요할 옷, 물자와 귀중품들은 전부 마차에 실렸다. 모든 소리에 말들은 놀라서 몸을 떤다. 아버지는 정문에 자물쇠를 찬다. 창문과 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당신을 향한다.
준비됐다 아들아. 갈 때다. 반군들이 이미 도시 성문을 점거했다. 애니조트를 떠나는 건 힘들 것 같구나. 당신의 마차가 거리를 따라 달린다. 창문 밖으로 애니조트를 살펴본다. 무장한 폭도들, 평민들 사이에 설교자들, 어떻게든 집을 지키기 위해 말을 탄 귀족들. 우리 집과 도시를 버리게 될 줄이야. 혼란 속에서 전부 잃을 줄이야. 세상이 어떻게 된 걸까, 칼리가리. 이것은 변화의 상징일까? 도시 정문이 가까워진다. 하지만 임시로 건설된 방벽이 당신을 막아선다. 방벽의 평민들은 칼이나 몽둥이가 아닌 머스킷으로 무장했다. 당신의 마차를 발견한 자가 소리치자 경비병들이 무기를 당신들에게로 향한다. 프리데문트 슈미트. 어이 거기 부자놈들아, 마차를 돌려라. 성문은 우리 시민들의 것이다. 귀족을 그냥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냐? 군단과 감독관에 가서 살려달라고 빌려고? 당장 돌아가서 쌍둥이 신들에게 기도라도 올려라. 머스킷 여러 자루가 마차를 향하자 당신은 멈출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당연한 결과지. 이놈들은 딱히 성인 군자처럼 보이지는 않는군. 억지로 통과할 수는 없지만 설득하거나 뇌물을 줄 수 있을지도. 어떻게 해야 하지, 칼리가리? 이게 다 안 돼. 뇌물 주는 것도 안 돼. 기만이 약해서 안 돼. 소피아랑 아군이 되든 연인이 되든 했었어야 되는데 둘 다 아니야. 공격하면 봉기가 1 올라가. 평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돼. 평민들하고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가족은 살릴 수 있잖아. 아니야, 가족 살릴 거야. 당신은 냉정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문을 통과할 것이다. 당신의 병사들을 부를 때다. 게다가 내가 용맹이 꽤 높죠. 마차를 뒤로 물리지만 성문이 눈에 보이는 곳에 멈춰선다. 당신은 전원을 보낸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당신에게 충성하는 병사들이 성문 앞에 집결한다. 나 병사들도 있다 그랬죠? 군대 정도가 있다 그랬나? 당신은 병사들에게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성문을 확보하라고 명령한다. 공격하라. 말급 소리가 울리고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그 뒤를 이은 총성. 반군들은 한 번 총을 쏘는 데는 성공하지만 기마병의 돌진에 흩어져 도망칠 수밖에 없다. 길은 확보됐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지원군을 부르고 있다. 빨리 가족들은 보내. 이게 가족들한테 제가 별로 애정이 없긴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아버지도 딱히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우유부단한 게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니랑은 또 사상이 안 맞아. 형도 싫고 글로리아도 좀 싫었어. 다 싫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죽으면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 그게 더 싫을 것 같아. 가족을 다 잃으면, 가족을 다 죽이면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서 일단 얘네들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죽든 말든 알아서 해야 되겠어요. 혼자 남아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당신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보자. 그리고 총이 지금 연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기마병이 더 빨랐던 모양이에요. 어서 문을 열어. 가족이라도 내보내. 성문이 천천히 열린다. 당신의 가족을 태운 마차는 전투를 뒤로하고 성문 너머로 사라진다. 칼리가리. 나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일단 살아남으세요. 신경 쓰이니까 가족들을 내보내고 나면 더 이상 나한테 신경 쓰일 게 없잖아. 가족 죽을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일단 멀리 가서 일단 살아남아 계시면 나는 이 안에서 혼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할게요. 대답할 시간이 없다. 이어진 총성. 당신의 머리 위로 총알이 나아가 뒤에 벽을 부순다. 최후 통첩단 병사들이 성문을 닫기 위해 모이고 있다. 여기를 수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후퇴해야 한다. 야, 후퇴해. 흩어져라. 당신의 부대는 명령대로 흩어져 골목 사이로 사라진다. 당신은 그들을 따라간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가족은 이제 안전하다. 당신은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별 인사도 없이 마지막이라니 말도 안 된다.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거든. 당신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볼 것이다. 아니야,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나 혼자. 하지만 지금 당신은 광기의 도시에 홀로 남았다. 괜찮아, 차라리 마음이 놓여. 가족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가족이 인질로 잡혀서 선택을 내 맘대로 못하느니 일단 가족은 안전한 데 가고 내가 내 목숨 하나만 걸고 그냥 선택을 하는 게 나아. 자, 반군이 승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평민은 마이너스 1. 추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심스러운 지지까지는 올라가려면 2는 올려야 되는데 불가능할 것 같네요. 소피아랑 사귈걸. 소피아랑 어떻게 해서든 사귀었어야 되는데 괜히 옥타비아랑 사귀어서 옥타비아는 이상한 거가 돼서 사라졌잖아. 외계인 같은 게 돼서 사라졌다고. 자, 브란테 가문은 다급하게 반란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는 애니조트에서 떠났다. 잘 됐어. 보냈어. 이제 시원해. 마음이 편해.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른다. 당신은 혼란에 빠진 도시를 걸으면서 거리의 상황을 살펴본다. 하룻밤의 평화 뒤로 혼돈이 돌아왔다. 소피아한테 가서 빌 수밖에 없지 않나? 평민들이 무리를 지어 광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들의 눈만 봐도 그 굳은 결심이 느껴진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거나 자유롭게 죽을 것이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 하지만 일부는 집안에 숨은 채 무사히 반란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깃발을 든 사람들이 늘어난다. 랜턴을 든 손의 문양, 최후 통첩단의 상징이다. 반란의 주모자들도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평민들에게 총을 나눠주고 남은 몇 분을 이용해 쏘는 법을 가르친다. 장인들도 거리에 나서 주변에 있는 나무와 못으로 귀족들의 검을 막기 위한 임시 방패를 만든다. 반군들에게 다행히도 귀족들은 분열된 상태다. 그 와중에 귀족들은 협업도 안 돼. 고대 혈통의 귀족들은 도리우스 오톤의 편에 섰다. 그 아크니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지휘하에 귀족군은 도시의 지배층이 사는 은색 지구를 지키고 있다. 반군에게 있어선 이것이 최대의 위협이다. 법복 귀족들은 대부분 맹세를 저버리고 반군의 편에 섰다. 제국을 섬기기로 맹세하기는 했으나 더 이상 상류층 아크니안과 인간들에게 억압받을 수 없다곤 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중립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군단의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 하급 공무원들 모두 감독관의 명령과 반군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나도 여기에 속하죠. 그들 중 대부분은 군단이나 행정국의 반란을 진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행정국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엘본 부지사는 어느 편에 설지 아직 확실히 하지 않았다. 교회조차 혼란에 휩싸였다. 레나트 신부는 새 주교의 임명을 위해 신교도들을 은빛 나무로 모으고 있다. 구교와 구원을 믿는 신부들과 평민들은 그들에게 맞서고 있다. 쌍둥이 신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이단 신문관들조차 둘로 분단된 상황이다. 애니조트를 위한 싸움은 몇 시간이면 시작된다. 당신은 8년간 사람들과의 연주를 만들어 놓았다. 아니야, 보니까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도 없어. 연주를 하나도 못 만들었어. 이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누구를 설득해야 할까? 당신을 위해 죽을 자들은 누가 있을까? 나를 위해 죽을 자들을 왜 찾아? 이거 자체가 너무 귀족적인데? 내가 죽어도 지켜야 될 신념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거지. 나를 위해 죽을 사람들을 찾겠다고? 이거 자체가 너무 귀족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발상인데? 난 이건 안 되고 반란군이 된다는 거밖에 없잖아. 내가 어차피 병사들 괜찮은데? 어쨌든 반란군이 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여기서 때를 기다린다고 죽겠다는 뜻이지. 이거밖에 없어. 군단 병사들 사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 가자. 아, 가족들 다 내보내고 반란 일으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당신은 병영으로 향한다. 군단의 주 전력은 아직 도시로부터 수시간이나 떨어져 있다. 도시 내의 주둔군은 갈등 중인 게 분명하다. 아직 반군의 편에 설지도 모른다. 당신은 돌로 만들어진 오래된 병영에 도착한다. 밤을 새면서 경비를 서고 있는 군단 병사들은 지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다. 외부인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몇 명이 당신을 알아본다. 브란테 재판관님이다. 문을 열어드려라. 병영 내의 공기에는 긴장이 돌고 있다. 장교들은 부대를 형성해 군중들을 해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병사들은 지금이라도 반군에 참여할 기세다. 상사들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들을 막고 있다. 근데 내가 와서 우리 반군이 되자라고 한 거죠.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해적이 되자. 반군이 되자. 망설일 시간이 없다. 병영 앞 광장에는 단상이 하나 있다. 당신은 그 위에 올라서 병사들에게 말한다. 군단의 전사들이여, 아카니안들의 폭정으로부터 민중을 수호하는 나 칼리가리 브란테가 자네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오톤 지휘관으로부터 구해진 군단대장 토마스 구에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알고 있나? 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군단 중 여럿이 토마스의 고생에 대해 알고 있다.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신은 계속한다. 구에로 대장은 너희와 같은 병사였다. 너희들은 아크니안 앞에 엎드리기 위해 군사 계급을 땄더냐? 그것을 위해 제국에 헌신하기로 했는가? 너희들은 법복 귀족이지만 너희들이 일어서지 않는 이상 상사들은 너희들을 계속해서 명예를 모르는 폭도로 취급할 것이다. 오늘 너희 병사들은 아크니안의 폭정에 반대하고 시민들의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 누군가의 분노한 목소리가 당신의 말을 자른다. 주둔군 대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분노한 귀족은 당신을 가리킨다. 배신자, 그러고도 귀족이냐? 너희들이 황제의 신하라면 저놈을 붙잡아라.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명령이다. 귀가 먹었냐? 아니면 머리가 굳었냐? 당신은 한 팔을 높이 들고 외친다. 폭군들에게 죽음을. 죽여라. 아, 신나는데? 좀 신난다. 군단병의 검이 그 귀족의 가슴을 꿰뚫는다. 그는 마치 빨래더미처럼 바닥에 힘없이 쓰러진다. 그의 몸이 흐릿해지다가 사라진다. 저 장교는 아직 목숨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가 부활했을 때쯤 이미 미래는 정해졌을 것이다. 무덤 지키고 있다가 살아나면 다시 죽여. 군단병들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전부 사라졌다. 그들은 재빨리 장교들을 처리한다. 많은 병사들은 제복을 벗어던지고 도망치지만 다수가 당신의 앞에 남는다.
군단병들은 검으로 방패를 두들긴다. 당신이 그들을 지휘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구시대의 지배층을 제거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내가 병사들을 잔뜩 모았네. 순식간에 병사들이 잔뜩 생겼어. 야, 이제 좀 든든한데? 좋아. 반군이 승리하고 있고 7이 됐어요. 9까지 가면 피바다야. 병력은 2 됐어. 이제 든든하다. 당신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승리하는 그때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근데 피바다가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일단 가족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해요. 좀 편한 편이야. 다시 도시 전역에 총성이 울려 퍼진다. 평화는 지났다. 당신은 본계의 편에 섰다. 방법이 없었어. 거기서 기다리던가 본계의 편에 서던가 방법이 없었잖아요. 기다리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지.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기다렸으면 내가 군대도 이끌 수 없었잖아. 민 3, 교단 3, 권력은 3, 4 이상이 돼야 돼. 지금 감독관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가장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 평민, 교단. 지금 0 상태죠.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반군으로 가기도 어렵겠다. 반군의 편에 섰지만 반군이 이기는 것도 쉽진 않겠다. 그러면은 어두운 시대가 오는 거지. 귀족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이벤트가 있나 봐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 하는 건가? 태양이 점점 높이 뜨고 있다. 당신의 마차는 군중 사이를 지나며 달리고 있다. 썩은 쓰레기와 오래된 나무 판자로 만든 방벽들이 세워졌다. 한시라도 빨리 행정국에 도착해야 한다. 헌병대와 재판관들이 반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언제든지 결정이 날 수 있다. 엘본의 손짓 하나만으로 그들의 편이 정해질 수 있다. 은색지구는 바람에 날리는 잔해를 제외하면 텅 비어있다. 연기 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 귀족집 하나가 불탄 것으로 보인다. 멀리서 말굽 소리가 들린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들려오는 것은 광장의 분수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부드러운 웃음소리. 당신은 마차를 멈추라고 소리친다. 저 바람같이 하늘거리는 옷, 분수에서 놀고 있는 가는 형체, 태양빛이 그 존재의 금색 피부에 반사된다. 옥타비아가 돌아왔어. 그날의 기억이 당신의 뇌리를 스친다. 돌길 위의 마차 소리, 땅에 떨어진 손수건. 옥타비아는 당신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 존재, 그녀의 안에 아직 수년 전에 만났던 아크니안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한때 옥타비아였던 존재는 주변이 안 보이는지 폐허가 된 거리를 보며 웃고 있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다가간다. 이상하게도 이 존재의 옆에선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진정된다. 그녀의 주변엔 고통도 증오도 존재해선 안 된다. 내가 진짜 얘 좋아하는구나. 그녀는 검게 물든 눈을 당신에게 돌린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모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구시대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운명에 불과합니다. 브란테의 이름을 지닌 인간이여, 자네는 옥타비아 밀라니다스라는 자의 꿈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꿈에서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도 숙명도 빛나는 기둥도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뭐라고? 옥타비아 밀라니다스라는 자의 꿈을 살고 있다고? 옥타비아 밀라니다스는 스즈미야 하루이였던 것인가? 그리고 브란테라는 인간이여, 당신도 사라지겠죠. 그 후 라타리의 의식은 이 꿈을 떠나 모든 제약을 벗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옥타비아였던 여성은 연기로 가득한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다. 분노한 군중의 목소리가 가까워져만 간다. 이 존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다. 그리고 애니조트는 현재 반란을 겪고 있다. 옥타비아 밀라니다스라는 여성의 운명이 당신의 손에 달렸다. 영적 결합. 도시 밖으로 떠나보낸다면 안 돼. 반란군이었었으면 안 돼. 미쳤어? 떠나보내야죠. 사라져야지 뭐.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학이 높았어야 되는구나. 라타리 의식도 했었어야 되고. 보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헤어지는 거야? 그녀의 검은 눈이 당신을 바라본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옥타비아 밀라니다스와의 인연을 전부 잊었다. 이 괴상한 존재는 더 이상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알아서 갈 길을 가면 된다. 옥타비아였던 존재는 슬픔에 고개를 떨군다. 아니, 방법이 없다니까. 칼리가리 브란테라는 이름의 인간이여, 이 세상에서 죽음이 슬픈 이유는 당신이 거기에 너무나도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불탈 것이에요. 저주잖아. 이 정도면. 우린 당신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할 것입니다. 저주잖아. 가늘고 초월적인 존재가 분수에서 내려와 돌바닥 위에 선다. 그녀는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텅 빈 거리를 따라 걸어 내려간다. 그녀의 진정되는 분위기도 곧이어 사라진다. 연기 냄새만이 남는다. 당신은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린다. 엘본과 행정국이 우선이다. 시간이 없다. 갔잖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만나서 뭔가 좋은 일 있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신학이 너무 낮았어. 라타리 의식도 못했고. 정오다. 행정국의 앞에 군중들이 모였다. 헌병들은 계단 앞에 일렬로 나열된 채 긴장한 모습으로 곤봉을 들고 있다. 평민들이 모이면서 군중은 갈수록 커져간다. 그들은 행정국의 창문을 향해 귀가 멀 정도의 소리로 외친다. 엘보는 민중의 편이다. 헌병과 재판관들은 우리의 편에 서라. 민중은 당신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킨 시민들은 부지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결정은 당신 없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 반드시 안에 들어가야 한다. 당신은 군중 사이를 통과하며 어떻게든 헌병에 도달한다. 불안태경, 잡힌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님을 통과시켜드려라. 재판관님들한테 제발 결정 좀 빨리 내려달라고 해주세요. 군중은 아직 우리에게 적대 의사를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행정국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밖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목소리들이 울린다. 집에 남거나 도망친 자들을 제외하면 영지의 거의 모든 재판관들이 여기에 모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부지사가 군중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지. 나가서 민중 편에 들어. 봉기 간다. 어거스틴 엘보는 법정의 단상 위에 서 있다. 안 되네. 헌병이 시민들을 공격하다니 난 허락할 수 없네. 행정국은 제국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있는 거지 침묵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네. 군중을 해산시켰다가는 상황이 악화될 뿐이네. 감독관의 명령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지사경, 늦기 전에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헌병대에게는 도시를 폭도로부터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폭도가 아니라 민중혁명이야. 민중혁명은 다 폭도로 시작해. 아니면 저들의 시민법정이 우리를 사형에 처하길 바랍니까? 최후 통첩단과 저 소피아를 잊으신 것입니까? 저들은 신의 권한이라도 얻은 듯 사람들을 마구 사형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살려둘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부지사의 지지자라고 믿었던 재판관들마저 포크그라벤의 말에 박수를 친다. 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폭력이 아니라 말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유혈 사태를 일으켰다가는 멈출 수 없게 되네. 엘보는 반론하려고 하지만 반대하는 함성에 말이 끊긴다. 부지사의 이마에 주름이 늘어난다. 그는 법정을 둘러보다 입구에 서 있는 당신을 발견한다. 기다리면 봉기 1 올라가고 지지하면 봉기가 1 떨어져. 봉기를 지금 잠깐 떨어뜨리고 귀족도 1 떨어뜨리고 평민을 1 받자. 당신은 분노한 재판관들을 옆으로 밀치며 단상에 다가간다. 당신은 엘본의 오른편에 선다. 그는 당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브란테 재판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당신은 재판관들에게 말한다. 부지사의 말이 맞다. 우린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엘본의 이름을 모르는 평민은 없다. 그들은 행정국장을 존경한다. 그들은 부지사의 말을 들을 것이다. 폭동을 막으려면 이것뿐이다. 재판관들이 반박한다. 자네 미쳤나 브란테. 반란은 이미 시작되었네. 막을 수 없단 말이다. 저들을 설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건 반군을 돕는 꼴이 될 거다. 조용히 하게 포크그라벤격. 부지사는 나일세. 우리는 군중과 교섭할 것이다. 이것은 최종 결정사항이다. 당신의 지지로 부지사는 자신감과 평정심을 되찾았다. 아직 불만을 가진 자들은 많지만 그의 최종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자는 없을 것이다. 포크그라벤만이 분노한 얼굴로 당신을 노려본다. 어쩌라고. 그렇군 브란테. 드디어 간사한 속내를 드러냈군. 부지사를 설득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귀족이라면 자네의 편에 절대로 서지 않을 걸세. 이따가 내 용병들 불러다가 포크그라벤부터 죽여야지. 당신은 엘본과 헌병들과 같이 건물 앞에 계단으로 나선다. 부지사의 등장에 군중은 환호한다. 애니조트의 사람들이여, 나 마그라의 부지사 어거스틴 엘보는 지금까지 평민들의 정의를 위해 싸워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믿네. 그렇기에 내가 부탁하네. 나를 믿어주게나. 무기를 들지 말게. 최후 통첩단 놈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게. 폭동을 일으키지 말고 도시의 질서를 유지해주게. 내가 템페스트 감독관과 교섭하겠네. 군중이 분노하여 소리치기 시작한다. 대체 누구 편이냐 엘본. 우리 편이냐 아니면 감독관의 편이냐. 가만히 앉아서 군단이 우리를 죽이는 것을 기다리란 말이냐. 부지사는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한다. 자네들은 이미 이 반란을 통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감독관에게 보여주었네. 평민 계층은 강력하고 무시할 수 없고 교섭해야 하는 상대이네. 하지만 피를 흘리고 싸운다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네. 오히려 군단이 자네와 자네 가족들을 죽일 구실을 주는 것뿐이네. 교섭 대상으로 남아 있어라. 아직 힘이 있는 상태로 있어라.
죽고 나면 바꿀 수 없어. 군중은 둘로 나뉘었다. 일부는 부지사가 민중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는 이 반란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종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군은 분열되었다. 엘본이 당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만 은색 지구로부터 들리는 말굽소리에 말이 끊긴다. 군중의 가장자리에 있던 자들이 공포에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공포와 혼란이 광장을 지배한다. 기병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톤과 귀족군입니다. 죽여야지. 귀족은 추종자가 없어요. 평민은 조심스러운 지지 정도. 귀족은 -1이 됐네. 낮과 밤, 딱 하룻밤 사이에 결판이 나나보다. 뜨거운 태양이 반란을 일으킨 도시를 비춘다. 행정국 앞에 광장은 평민들로 가득 찼다. 얼마 전 그들은 재판관들과 헌병들이 민중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귀족군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반란을 지지하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었다. 말굽소리가 점점 다가온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도리우스 오톤이 이끄는 귀족군이 군중 사이를 돌파한다. 기병들이 다가오자 반군은 두려움에 도망친다. 헌병들은 자리를 지키며 엘본과 행정국을 지킨다. 부지사는 쉰 목소리로 군중에게 외친다. 모두 진정하게, 무기를 뽑지 말고 길을 비켜주게. 오톤의 기병들은 군중 사이를 통과해 행정국 건물에 도착한다. 행정국과 자신 사이에 헌병밖에 없어진 후에야 오톤은 말을 물린다. 엘본 부지사, 어째서 이 영지의 정당한 지배자의 명령을 거역했는가? 자네는 권력을 남용해 반군들에게 굴복하고 제국에 거역했다. 이 사태는 모두 자네 탓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밀라니다스의 대공의 이름으로 자네와 헌병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명령한다. 행정국의 최고 상임 재판관은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한다. 난 제국의 법을 따를 뿐이네 오톤경. 자네도 자네의 겁쟁이 대공의 명령도 아니다. 오톤의 얼굴에 짐승의 미소가 떠오른다. 잘됐군. 명예를 지킬 기회는 주었다 늙은이. 명예로운 죽음 대신 너와 네 졸개들은 네가 편을 들어주는 천민들과 함께 목을 매달게 될 것이다. 오톤은 검을 들어올려 어잉?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외교도 적고 평판도 적고 망했잖아. 어거스틴 엘본은 죽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엘본이 죽는다고? 엘본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진짜 망했네. 내가 엘본을 지지해서 여기로 끌어내놓고서는 내가 제3자로서 그냥 구경한다고?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 오톤은 검을 들어올려 공격을 명할 준비를 한다. 기병들도 무기를 든다. 헌병들은 곤봉을 든다.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다. 귀족군을 상대로는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군중은 광장에서 도망칠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한순간에 모두의 운명이 뒤바뀔 것이다. 내가 지금 엘본을 지지해서 이 자리에 끌어내놓고 그래서 귀족군들에게 공격당하게 만들어놓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제3자라고? 권력 떨어지면 권력은 플러스 3까진 가야 돼. 평화로운 봉기가 가려면 3까진 가야 돼. 질서도 떨어지고 뭐 의지력이나 챙기고 있어. 이거 좀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미쳤다. 읽고 싶지 않다 진짜. 당신은 부하들과 함께 멀리서 행정국의 공선전을 구경한다. 이 쓰레기야. 너무 쓰레기잖아. 나 너무 쓰레기인데 개입하기엔 너무 늦었다. 힘을 온전에 두는 수밖에 없다. 와. 오톤은 귀족군에게 행정국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배신자들을 죽여라. 자비를 보여주지 마라. 기병들은 헌병들을 공격한다. 말굽 아래 뼈가 박살난다. 검이 무방비한 살을 그대로 가른다. 시체들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서 광장이 피로 채워진다. 엘본 부지사는 군중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묻힌다. 군중은 그들이 돕지 않으면 행정국이 무너질 것을 안다. 하지만 귀족들에 대한 공포가 너무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럴 거면 공포를 못 이길 거면 봉기를 왜 했어? 광장을 채웠던 군중의 바다는 금방 사라진다. 다 도망쳤잖아. 지금 엘본한테 우리 편 안 들면 죽여버릴 거라고 해놓고선 자기들은 도망치고 있잖아. 남한테 어려운 결정을 요구할 때는 너네들도 그 어려운 결정을 따를 준비가 돼 있어야지. 헌병들은 귀족 기병들을 상대로 주춤한다. 결국 방어선이 무너진다. 지원이 없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항복한다. 헌병 대장이 엘본을 오톤에게 데려간다. 살려주십시오 오톤경. 저와 제 병사들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크니아는 대장의 호소를 무시하고 말에서 내린다. 우리 헌병 대장이잖아요. 죽을 때다 엘본. 하지만 난 살인마가 아니다. 넌 배신자지만 그래도 명예로운 자다. 귀족다운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 자, 검을 뽑아라 엘본. 명예법정이야말로 유일한 법정이란 것을 깨달을 때다. 이거 정말 결투에 미친놈. 엘본은 쓴웃음을 짓는다. 다 늙은 행정국장이 마그라에서 가장 뛰어난 검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
평생 없애기 위해 노력해온 야만적인 풍습에 의해 죽다니.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나 보지. 오톤과 엘본이 결투한다. 엘본은 검을 쥐는 법조차 잊은 것처럼 보였다. 행정국장의 자세는 초보 그 자체다. 그는 빈틈투성이인 상태로 검을 휘두른다. 단 일격으로 오톤은 엘본의 심장을 찌른다. 오만한 인간에 불과했군.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니. 헌병들은 모두 죽여라. 불완전한 죽음 정도면 충분한 처벌이지. 그들이 부활할 때쯤이면 반군들은 전부 죽고 묻힌 후겠지. 제발 우리 말을 들어주십시오. 귀족군은 빠르게 포로들을 처형한다. 그들의 시체는 행정국의 계단 위로 쓰러져 사라진다. 당신 덕분에 행정국은 이제 없다. 나 때문에 행정국이 없어졌어. 엘본과 헌병들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전투에 그들은 없을 것이다. 나 때문에 행정국이 사라졌어. 행정국은 끝났다. 엘본과 헌병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최후의 전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나 덕분이래. 당신의 부하들이 도시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레나트가 은빛 나무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레나트의 추종자들은 쌍둥이 신들의 앞에서 그를 새 주교로 선택하고자 한다. 배신당한 다음에 죽었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배신당했다가 나 때문에 죽었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기분이 정말 너무 안 좋고 너무 미안해. 신교와 구교의 승자는 은빛 나무에서 결정될 것이다. 당신은 거기 있어야 한다. 뭘 거기 온갖 데 끼려 그래. 너는 그냥 너도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데리고 나무로 향한다. 질서는 -3. 불안함. 권력이 감독관이 집권한 쪽으로 더 갔어요. 3, 4까진 가야 되는데. 의지력 뭘 준비 만전이야. 그럴 때가 아니야. 뭘 신나하고 있어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사람들이 마치 바다처럼 애니조트의 신전 지구를 채운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레나트 신부다. 그의 뒤를 따르는 신교도들 대부분 여성과 노인들이다. 그들은 비무장했고 공포도 분노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귀족집을 약탈하고 거리를 파괴하고 있는 반군들과는 전혀 다르다. 행진은 은빛 나무의 신전을 향해 천천히 나아간다. 역사상 모든 주교들은 그 신전에서 의무를 확인하고 신도들을 이끌기로 쌍둥이 신들의 앞에서 맹세했다. 주교가 말할 때는 신들조차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8년마다 한 번씩 주교들은 신들에게 세상에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말해야 한다. 쌍둥이 신이 우리 세상에 내려오고 긴 시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주교를 투표해서 정하게 됐다. 이 전통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오늘 수많은 신부들이 쌍둥이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반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였다. 하지만 수천 명의 평민들도 새 주교를 선택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당신은 부하들을 데리고 행진을 피하며 골목길을 통해 신전으로 향한다. 나무 근처의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신전에 들어갈 수는 없다. 잔이 이끌고 있는 성전사들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 잔은 역시 잔다르크에서 왔어. 끝까지 구교와 함께 하기로 한 이단 신문관들이 그들과 함께한다. 너를 들여보낼 수 없다, 레나트. 네놈이 이 이단자들의 주교가 되게 놔두지 않겠다. 레나트는 천천히 계단을 오른다. 그는 잔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은 채 군중들을 향해 가리킨다. 병사들의 얼굴이 굳는다. 레나트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비무장한 평민이긴 하나 수십 명에 불과한 병사들이 막아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잔, 저들을 보게. 저들이 진정으로 이단자인가? 그들 전부가? 그들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일세. 어째서 이단 신문관들이 우리를 적으로 취급하나? 우리는 쌍둥이 신들을 거부하지는 않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그를 섬기려고 하지. 내 놈들은 숙명을 거부한 순간 막내 신에게 거역한 것이다. 아니, 우린 이사티우스의 잘못에 거역했을 뿐이네. 이사티우스가 예전의 선지자인데 이사티우스가 숙명이란 개념을 말했었던 것 같죠. 쌍둥이 신들은 막상 숙명이란 개념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사티우스가 숙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사티우스 말에 따라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다. 숙명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사도 바울 같은 존재. 이 다툼은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됐다. 레나트. 내 놈이 할 말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을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저들은 넌 그저 저들을 너와 함께 기둥의 아래로 끌고 가고 있다. 어째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나 있나, 레나트? 신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나? 난 두려워하지 않네. 난 주교가 된 후 쌍둥이 신들에게 우리는 방식이 바뀌어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섬긴다고 전할 것이네. 그들은 들어줄 것이네. 이해해 줄 것이네. 신들은 분노하지 않을 것이네.
레나트의 말을 들은 신교도들은 신전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병사들의 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는 슬픔으로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는 군중들을 바라본다. 그녀는 마지막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한다. 이게 계단 위에서 일어나는 전투라니 마치 오데사의 계단 그 장면 같네요. 영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죠. 성전사들이여 신전을 지켜라. 마지막까지 싸워라. 그녀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맞춰 당신은 신전에 도착한다.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어. 나 이렇게 굉장히 무능하고 굉장히 그동안 못했어. 선택을 정말 못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능해진 거죠. 개입한다면 지금 마지막이다. 진짜. 그럼 여기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이 자는 생매장 당해. 레나트 신부는 죽고 자는 생매장 당해. 너무 끔찍하잖아. 그리고 질서는 더 나빠져. 봉기는 더 올라가고 의지력이나 채우고 있어 지금 나는. 지금 나 돌아다니면서 의지력이나 채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다 죽고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평민애한테 너무 약해. 내가 지금 평민의 지지를 못 얻고 있어. 이단 신문관과 신교도 간의 평화는 없을 것이다. 자네 말이 맞다. 둘 간의 싸움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뿐이다. 당신은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명령한다. 물러나라. 우리라도 살자. 너무 쓰레기다. 너무 쓰레기 같아. 당신은 멀리서 잔을 지켜본다. 그녀는 결국 군중의 압박을 무시하지 못하고 공격 명령을 내린다. 막내 신의 이름으로 가라. 저들을 몰아내라. 성전사들은 잔의 명령을 따른다. 그들은 편성을 갖추고 무기를 든 채 신교도들을 향한다. 비무장한 군중은 두려움에 얼어붙지만 앞에 선 자들은 뒤에 있는 자들에 의해 병사들의 검 앞으로 밀려보내진다. 신성한 신전의 재단에 피가 묻는다. 어디선가 여성이 비명을 지른다. 군중 사이에 혼란이 퍼져간다. 혼돈 속에서 군중은 서로 밀고 밀치며 놀란 짐승처럼 도망친다. 그리고 교회의 병사들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베어버리며 전진한다. 민중을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벨 거면 그냥 종교는 없어진 게 맞겠다. 구교나 신교나 둘 다 없어져. 없어진 게 맞네. 좋은 선택이다.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광장에 강한 바람이 분다.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한 바람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그래, 종교가 이참에 둘 다 없어져라. 발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악몽이라도 꾸는 듯 당신의 눈앞에서 신전의 지붕이 흔들리고 기둥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안 돼. 신들이여, 대체 무슨 일이... 신전이 무너졌구나. 당신의 발밑의 거리마저 조금씩 흔들린다. 지진인가? 부하들 중 일부는 넘어진다.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돌리지 못한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신들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 몇 분 뒤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 은빛 나무의 신전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웅장한 건물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붕과 벽의 잔해가 광장 전체에 흩어져 있다. 한때 존재했던 계단은 자갈이 될 때까지 부서졌다. 광장에 먼지가 가라앉는다. 그리고 먼지와 함께 은빛 나무에서 수천 개의 잎이 떨어진다. 잎사귀들은 진정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뒤덮는다. 야, 이게 뭐선 일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의 시체가 사라지면서 광장 전체가 빛난다. 광장이 먼지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눈이 멀 정도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을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레나트도 잔도 신전에서 제때 도망치지 못했다. 두 숙적은 같이 신전의 잔해에 파묻혔다. 신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해선 안 된다. 당신은 병력을 모으고 제국 광장으로 향한다. 애니조트의 반란의 지도자를 고르기 위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있다. 해가 지기 시작한다. 레나트 신부는 진정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자는 생매장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질서는 -2. 질서는 1입니다. -2가 되어서 1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올라가면 피바다를 봐요. 이럴 때가 아니야. 뭘 의지력을 채우고 있어. 지금 뭐 자신있게 빠바밤 하고 있어. 뭐가 당당해 지금. 저녁이 됐어. 이게 완전히 밤이 되면 모든 게 결판이 나는구나. 하룻밤의 혁명이구나. 해가 지고 있다. 붉은 하늘은 도시 전체에 퍼진 불길의 연기로 물들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쌍둥이 신들의 말씀을 떠올린다. 그리고 마지신이 말씀하셨으니 보아라, 내가 이 세상에 불씨를 하나 떨어뜨렸고 그것이 화염이 되어 불타오를 때까지 지키겠노라. 오늘을 예언한 것이었을까? 당신은 부하들을 이끌고 제국 광장에 들어선다. 당신은 버려진 마차들, 건물의 잔해와 미완성된 방벽을 돌아서 걷는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다. 먼지가 된 죽은 자들의 시체가 아직도 하늘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다.
수천 명의 행정국 앞에 광장을 채운다. 아마 애니조트의 절반은 여기 있을 것이다. 정오 이후로 행정국은 반군들의 통제하에 놓였다. 도망치지 못한 제국 관리들은 군중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 당신이 군중에 가까워지자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들린다. 은빛 나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들었어? 이단 신문관들이 말이야. 그냥 사람들을 학살했다는데 검을 들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였다더군. 레나트의 행진이 신전에 도착했어. 쌍둥이 신들의 계시가 있었다니까. 거짓말만. 쌍둥이 신들의 분노에서 거기 있던 모두를 심판했어. 신전은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군중은 예민한 상태다. 가장 작은 불씨 하나로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행정국의 계단에서 누군가가 시민 법정이 다시 열리기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쪽을 바라본다. 최후 통첩단 반군들이 호화로운 복장을 입은 귀족들을 끌고 나와 무릎을 꿇린다. 사형수들의 가장 선두의 선자는 미치광이의 눈을 한 머리도 관리하지 않은 신부였다. 미치였구나 이거. 광기로. 막내 신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를 통해 말하신다. 우리에게 그가 지닌 법의 힘을 주셨다. 우리의 적을 처벌하고 죽일 힘을.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쌍둥이 신들에게 맞서는 것이다. 시민들이여, 민중의 적인 이들을 처벌할 때가 왔다. 판결을 내려라. 군중은 광장이 떨릴 정도의 목소리로 외친다. 죽음을, 진정한 죽음을. 최후 통첩단 반군들이 총을 조준한다. 사형수들 중 하나가 일어나 당당히 외친다. 프리드리히 엘 라베리우스. 이 총극 따위를 시민 법정이라고 부른다고? 니놈들에겐 그 힘이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절대로 없을 것이다. 쌍둥이 신들의 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부활한 뒤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총성이 늙은 귀족의 말을 묻어버린다. 총알에 몸이 관통당한 귀족들이 하나씩 쓰러진다. 그들의 시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군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시민 법정은 진정한 죽음을 선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푸아드 신부, 우리에게 맞서는 모든 자들의 말로다. 반란에게 영광을. 우리의 지도자 만세, 소피아 만세. 소피아가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녀가 군단을 몰아낼 것이다. 그녀는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애니조트부터 시작해서 제국 전체에. 그녀는 구시대를 끝내고 귀족들과 폭군들을 모두 이 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군중의 함성이 커져간다. 그들이 단 한 단어를 계속 외친다. 소피아, 소피아, 소피아. 지도자를 보고자 하는 군중이 외치고 있다. 반란의 지도자가 되면 내가 봉기를 이끌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봉기를 이끌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봉기를 이끌 수 없어. 소피아가 봉기를 이끌면 안 돼. 내가 봉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봉기를 못 이끌면 큰일 나지 않나? 내가 봉기를 이끌어야지 결과가 끝나는데 방법이 없어. 지금 딴 게 할 게 없어. 지금 다른 게 할 게 없어. 반란의 지도자가 되면 내가 봉기를 이끌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봉기를 이끌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피아의 자리를 뺏는 것도 있어. 그럼 소피아가 처형당해? 간섭하지 않는다? 봉기가 2가 되고 봉기가 2 되면 완전히 피바다야. 이 방법밖에 없다. 권력을 올리고 평민들 지지가 약해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평민들 지지라도 얻어둬야 되겠다. 그러면 2 정도만 돼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거든. 자, 당신은 군중을 가로질러 행정국의 계단으로 향한다. 당신이 있을 곳은 소피아의 옆이다. 행정국의 문이 열리고 소피아가 광장에 모인 수천 명 앞에 선다. 지는 태양의 빛이 마치 그녀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녀는 주먹을 치켜들어 군중이 조용히 하기를 요구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침묵한다. 와, 카리스마가. 애니조트의 사람들이여, 오늘은 우리가 무기를 들고 일어선 날만이 아니야.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야.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되찾을 거야.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전부 죽어야 해. 그리고 구시대의 잔물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제국에게 말이야. 이 말을 듣자 가장 광적인 반군들조차 침묵한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소피아는 그들이 세계 전체를 상대로 싸우고 이기길 바라는 건가? 야, 이건 좀 한 거죠. 당신은 소피아와 눈빛을 교환한 뒤 모두 앞에 선다. 설마 여기에 모인 자들 중 수백 년 동안 애니조트의 시민들을 노예처럼 취급한 제국이 이제 와서 그들의 자유를 인정할 거라 생각하는 자가 있을 리가? 애니조트의 시민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다. 반란에 가담하는 자는 역사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의 불꽃이 내일의 불을 지피고 그 불은 제국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귀족과 신들을 두려워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의 미래는 투쟁과 자유에만 있다. 여기에 모인 자들도 알다시피 당신은 칼리가리 브란테다. 그리고 당신은 끝까지 소피아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 옥타비아는 갔으니까 소피아밖에 없다.
군중이 환호한다. 소피아는 눈에서 노란 빛을 내며 모두의 앞에 다시 나선다. 그러자 모두가 침묵하며 그녀의 빛이 수천 명의 사람들의 눈에 반사된다. 그러고 보니까 얘가 마법사였죠. 잘 말해줬어 브란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어. 귀족들, 구교의 추종자들, 구시대의 폭군들 모두 시민 법정에 의해 사용될 거야. 애니조트 반란의 적은 모두 제거되어야 해. 무기를 들어. 군단이 도착하기 전에 도시 내의 적을 모두 찾아내 처형하는 거야. 그리고 전쟁종이 울릴 때 성벽으로 모이는 거야. 하나가 되어 도시를 지키고 자유를 쟁취해내는 거야. 사람들이 소피아의 말을 반복하며 외친다. 장인, 상인, 천민 모두가 무기를 들고 최후 통첩단에 들어온다. 나머지는 무리를 이루어 신정과 귀족 저택들에게 쌓인 분노를 풀 준비를 한다. 소피아는 숨을 고르더니 당신의 어깨를 붙잡는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칼리가리. 그리고 이제 평민들도 전부 우리의 편에 서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 난 성벽 내에 우리 적들을 처리하러 갈게. 시민 법정은 내가 이끌어야 해. 넌 군단으로부터 도시를 지켜내. 당신은 소피아의 지시에 당신은 소피아의 지시에 따른다. 얼마 안 있어 성문에 정찰병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온다. 앞으로 몇 시간이면 군단이 도착할 것이다. 최후의 전투가 다가온다. 반란의 결과가 피를 통해서 결정될까? 아니면 평화로운 해결책이 아직 가능할까? 모든 것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에 달려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면 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3, 4까지는 돼야지만 그 평화로운 봉기가 가능한데 평화로운 봉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피바다가 됐잖아 벌써. 군단은 꽉 찼어. 그리고 평민은 신뢰 정도가 됐어. 이제야 조금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좀 늦은 기분이야. 의지력 이 정도는 됐어. 아 망했다. 역시 망한 기분이야. 반란군이 됐어 난. 곧 자정이 온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진홍색 구름은 빛기둥의 불빛을 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도시를 뒤덮었던 어둠도 수많은 빛에 의해 소멸하고 있다. 군중들은 횃불을 들고 있다. 광장에는 횃불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집들은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다. 도시의 성벽 너머에도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군단은 반란의 순환을 겪는 도시의 성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지금 나 가족 대피시켰고 귀중품 다 챙겨서 대피시켰잖아요. 그래서 집이 타도 괜찮아. 마음이 편해. 죽으면 나만 죽으면 돼. 최후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다. 감독관과 제국을 거역하는 세력들은 당신이 기지를 세운 성문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후의 통첩단의 병사들은 평민들을 분대로 모아 서둘러 무장시켰다. 법복 귀족과 반란군에게 합세한 전 군단원들이 나머지 반란군을 지시한다. 당신을 따르는 사제들은 쌍둥이 신의 말씀을 전파하여 성벽 내부에 있는 군단병들이 후퇴하고 애니조트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다. 샤 밀라니다스 궁전의 유적지에 기지를 마련한 옛 법규를 따르는 방어군도 준비가 한창이다. 곧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들은 군단의 도움으로 반란군을 진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의해 스스로 짓밟힐 것인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성공의 저울이 우리에게 기울어지도록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 마지막 기회를 당신의 동맹군 중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쓸 것인가요? 아니면 최후의 전투를 위해 병력을 모으는 것이 현명할까요? 당신은 군단과 감독관의 군대를 무력으로 진압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반란군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할 생각입니까? 애니조트의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근데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본 죽었어요. 레나트 죽었어요. 가족 내보냈어요. 최후의 통첩단 군대를 소집할 수 있었는데 소피아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희망차지 않아요. 당신은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진실의 순간을 위해 힘을 아끼기만 하면 된다. 병력을 한 번 더 모읍시다. 이날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이 평안함을 통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어쩌면 이 내면의 힘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전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망했는데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그 어떤 동맹군도 없잖아. 지금 혼자야. 혼자인 걸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당신은 군대의 시끄러운 준비 소리를 피해 난간에 앉아 불타는 도시를 지켜보았다. 저 멀리 당신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지역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 거리를 처음으로 걸었던 때를 추억한다. 마음속에 토마스, 스테판, 글로리아가 보였다. 하지만 모두 지나간 일이다. 자정이 닥쳐왔다. 성벽 밖에서는 군단의 위협적인 발걸음이 울려 퍼진다. 때가 되었다. 당신은 병사들에게 집결하고 성문을 방어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내가
봉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망했어. 애니조트 성벽 뒤로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은 수백 개의 불빛들로 밝혀졌다. 땅 위로 무거운 군화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갑옷들이 달그락거리고 창들은 반짝거린다. 북소리와 함께 활기찬 행진이 진행되었다. 횃불의 불빛과 함께 마그라의 군단은 성벽에 접근하고 있다. 가이오스 템페스트는 자신이 직접 군단을 통솔하고 있다. 감독관은 밤이 지나기 전에 반란군을 진압하고 소문이 제국에 퍼지기 전에 도시를 평정해야 한다. 감독관의 망설임으로 반란이 며칠 더 지속된다면 그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가 관리하는 주위의 운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공격을 명령하기 전에 감독관은 도시로 말을 전한다. 진짜 무섭게 생겼다. 듣는 모든 이에게 선포한다.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성문을 열어라. 너희들이 반란군의 소가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다. 아크니안의 통치자로서 약속한다. 군단을 돕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우두머리를 데리고 오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합법적인 통치자인 나의 말을 거역하면 치욕과 처형 그리고 빛의 기둥 아래 영원한 고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독관의 위협은 오히려 반란군을 더 격분시켰다. 도시 전체가 제국 통치에 반항하고 있다. 이런 일은 대대로 일어난 적이 없었다. 고대사 전문가들조차 애니조트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제국을 대항하게 되었다. 이게 내가 내린 결정 때문이라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 귀족의 폭정에 시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최후의 통첩단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감독관의 분노가 두려워 온종일 숨어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당신의 대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평민들의 공포는 분노에 가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해가 질 무렵 제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마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귀족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병력이 샤아 밀라니다스 궁전에 모였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분노한 평민 무리가 그들의 진영을 습격하고 모든 저항을 제거한다. 구시대의 지지자들은 승산이 없는 싸움에 지치고 사기가 꺾였다. 군중이 외치는 정의를 피해 도망치거나 항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존엄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분노한 군중에 짓밟힌 이들의 앓는 소리가 진영 곳곳에서 들린다. 버려진 제국 깃발들은 불 속에 던져졌다. 길을 비켜라. 군중들은 조용해지고 소피아 앞에서 흩어지기 시작한다. 반란군의 지도자는 헝클어진 채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다. 바로 이곳, 불타고 광기 넘치는 이곳에서 드디어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내가 얘 때문에 한번 죽었었잖아. 얘를 살리려고. 그때 얘를 안 살리고 얘가 죽도록 내버려 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당신의 예전 주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세요. 한심하지 않나요? 그들은 아마 우리를 다시 쇠사슬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보자마자 무기를 버릴 거예요.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했고 고통받던 모든 이유가 숙명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이지. 약속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를 반대하는 모두를 처리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폐허 속에서 한잔합시다. 군중은 함성을 내뱉으며 무기를 하늘로 치켜들었다. 이제 우리의 자유를 막는 유일한 것은 군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 애니조트에서 황제의 허수아비를 쓰러뜨린 것처럼 감독관의 군대도 쓰러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진영에 있는 나머지 적들과 반역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소피아는 최근 학살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무자비한 시선은 당신에게 멈추었다. 브란테, 이제 나야? 나를 죽일 생각이야? 때가 왔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에서 당신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제국의 수호자면 죽을 생각이었나 봐. 근데 내가 제국의 수호자는 아니거든요. 소피아를 거역하면 죽어. 권력은 2가 되고 교단이 1 올라가고 질서가 더 떨어져. 마그레이프가 2 떨어지고 애니조트 대학살이 벌어져. 학살을 맡아 책임지면 이게 대학살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학살을 저지하는 건 가능한가? 봉기가 패배해. 패배하는 건 싫어. 죽음들이 플러스 4가 돼. 완전히 죽어. 한 4번 죽나 보다. 안 되지. 그건 아니야. 내가 반란군을 배반하는 거구나. 완전히 죽어. 죽음이 순식간에 4가 되면서 완전히 죽어. 그리고 반란군을 배반해. 이건 안 되지. 학살을 저지하면서 근데 이걸 그럼 하면 안 되지. 질서는 4가 돼. 권력이 마이너스 8. 완전히 예전의 권력자들이 돌아오는 거지. 애니조트는 여전히 대학살을 해. 도시에서 탈출할 수 있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낫지 않나? 가이오스 템페스트를 완전 죽이는 게 나을지도? 완전히 배신하는 거네. 소피아를 거역해도 안 되고 학살을 저지할 수도 없어. 할 만한 게 학살을 맡아 책임지거나 도망가거나 둘밖에 없어. 근데 애니조트 대학살은 어떻게든 벌어져. 봉기가 패배하게 하면 안 돼. 봉기가 패배하게 하면 옛날 질서가 돌아오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짓이야.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걸 할 수 없어. 완전히 죽는 게 뭐냐면 소피아 거역하는 거, 학살을 저지하면 완전히 죽어. 여기서 죽고 그냥 게임이 끝나. 학살을 맡아 책임지면 가이오스 템페스트를 완전히 배신하는 거지. 그가 나의 든든한 뒷배였었잖아요. 근데 죽인다고? 와,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해도 되나? 근데 도망가는 것도 쓰레기인 거야, 꽤. 어쨌든 책임져도 학살이고 도망가도 학살이야. 간다. 템페스트 죽인다. 당신은 소피아와 눈을 마주친다. 당신도 그녀와 같이 무자비한 결심을 품고 있다. 함께 길을 막는 모든 사람을 처리할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길에는 피와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둘 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 당신은 목표를 위해 망설일 여지가 없다. 사형을 처리해. 칼리가리. 서둘러. 군단이 공격하기 직전이야. 적어도 후방에서 공격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어서 판결을 끝내. 성벽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소피아는 소규모의 군대를 당신에게 맡긴 뒤 성문을 지키러 달려갔다. 당신도 재빨리 계획을 진행한다. 당신의 병사들은 난장판이 된 진지를 돌면서 모든 생존자들을 한 곳에 모았다. 고위 귀족들, 신문관들, 당신을 대적하던 무장한 평민들, 그들은 당신의 발밑에 던져졌다. 포크그라벤 어딨어? 그놈 나와. 당신은 분노한 평민 무리에 둘러싸였다. 맨손으로 적들의 목을 졸라 죽일 것만 같은 무리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자제하라고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러면 그들의 적이 나중에 돌아와 복수를 할 것이니 그래도 괜찮단 말인가. 이것은 인민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당신의 지시에 따라 포로들은 줄줄이 무릎을 꿇었다. 군중은 피에 굶주려진 기대로 사형 집행을 환호하고 있다. 총수는 무기를 지켜들었다. 당신은 애니조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큰 소리로 이들은 우리의 대의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반대하고 감히 무기를 든 적들이라고 알렸다. 그들의 판결은 사형이다. 진정한 죽음. 사람들이 외쳤어. 사수들이 조준하고 발사한다. 쏘고 또 쏜다. 마지막 포로가 쓰러질 때까지. 총알은 그들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 그들은 힘없이 몸을 떤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다. 내가 이 짓을 하려고 가족들을 떠나 보냈구나. 내가 이 꼴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가족들이 충격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냥 몸 좀 눕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려고 가족들이 내 꼴을 못 보게 하려고 도망가게 한 거야. 그러는 동안 당신은 성벽에서 전투의 소음을 들을 수 있었다. 공성 사다리가 성벽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무거운 철갑을 두른 군단의 행진에 땅이 흔들린다. 당신은 서둘러야 한다. 성문으로 향한다. 애니조트는 화재로 인해 매캐한 연기에 휩싸였다. 귀족 지역과 수상관이 불타고 있다. 구신앙의 신전도 불타오르고 있고 반란군의 가담하기를 거부한 사제들은 산채로 불타오르고 있다. 끔찍한데? 분수대에는 호화로운 옷을 입은 시체들이 등을 보이며 물에 떠있다. 총사령에 처한 사람들의 시체가 성벽 옆에 무더기로 쌓여있다. 자갈길 위로 창문 밖으로 버려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 강도들은 귀족의 무덤을 약탈하고 고대 유골들은 땅에 버려졌다. 하지만 이제 거리는 텅텅 비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성문을 지키러 달려갔다. 당신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전투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위에서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총소리가 울려 퍼진다. 브란테, 빨리 와. 우리가 첫 번째 공격을 방어했어. 당신은 벽에 기어 올라가서 장난감 병정을 배치하듯 명령을 내린다. 소피아와 부딪힐 뻔했다. 화약 연기로 까맣게 된 그녀가 당신을 보자 흥분한다. 그녀는 당신의 어깨를 움켜잡는다. 우리가 첫 공격을 방어했어, 칼리가리. 빌어먹을 파랑이 녀석들이 전령을 보냈어. 우리 보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래. 총알로 그 녀석 머리에 구멍을 내버렸어. 흥분했구나. 완전히 피해 흥분했어. 그러는 동안 감독관은 다시 공격을 명령한다. 성벽은 우리 것이다. 저놈들은 그냥 평민일 뿐이야. 우리에게 이길 가망조차 없단 말이다. 하지만 내가 용맹이 20이야. 이번에는 가이오스 템페스트가 성문 왼편 성벽으로 2개의 중보병 대대를 출동시켰다. 그들 뒤에는 궁수들이 뒤따른다. 심지어 그들의 공격은 총으로도 막을 수 없다. 사다리가 날아들어온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진다. 자리를 지켜라. 내가 궁수를 처리하겠다. 너는 성벽을 지켜내라. 아무도 통과하면 안 된다. 너 마법 쓸 줄 알잖아.
성벽에 수비되는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돌과 끓는 기름을 부으며 방어한다. 하지만 맹공이 너무 강력하다. 하나둘씩 군단이 성벽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춤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당신은 최정의 병사들을 모아 군단과 맞서 싸웠다. 성벽은 점점 피로 물들어가고 있다. 성벽 여기저기에 쓰러진 시체들은 눈부신 섬광 속으로 증발한다. 당신은 병사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적을 공격하고 사격하고 벽에서 내던졌다. 공성 사다리는 던져졌다. 군단의 공격이 격퇴되었다. 두 번 더 가이오스 템페스트는 공격을 명령한다. 두 번 더 벽이 피로 물들어간다. 두 번 더 병사들은 맹공을 견뎌낸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성벽 위에서 당신은 군단의 병사들이 주저하며 천천히 대열을 개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감독관도 사기가 꺾인 부대에 필사적으로 연설을 한다. 무기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평민들이 두려운가? 두려워 말라 비겁한 자들이여. 황제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라. 템페스트의 분노를 두려워하라. 애니조트에서 제국의 통치를 다시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성한 의무다. 도시가 함락되고 한심한 반란군도 무너질 것이다. 전진하라. 내가 돌격을 지휘하겠다. 감독관은 그의 고대의 검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 세운다. 군단 사이에는 전율이 흘렀다. 여러 세기 동안 무기를 든 왕가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왕가가 무기를 직접 든 거죠. 잿빛 폭풍 속 구름 사이를 뚫고 햇빛이 지평선을 내리쬐기 시작한다. 아침이 되고 있어요. 왕실 지휘관이 이끄는 군단은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너덜너덜하고 피범벅이 되어 몸을 주체하기 어렵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버티는 병사들에게 다시 일어나 도시를 지키라고 명령한다. 쌍둥이 신마저도 이 성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 이상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연기, 피, 칼만이 맞닿는 소리만 있을 뿐이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싸우고 이기는 것뿐이다. 눈앞에서 제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군단의 병사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고 감독관이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 기회이다. 당신과 부하들은 깃발을 향해 돌진한다. 가이오스 템페스트를 잡아야 한다. 승리가 손앞에 있음을 깨달은 당신의 전사들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적의 지휘관에게 돌격한다. 군단은 감독관 주위로 방어선을 형성하였지만 분노한 반란군에 의해 장난감 병정들처럼 내동댕이 쳐졌다. 가이오스 템페스트는 포위되었다. 하지만 그의 능숙한 검술은 당신의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베어나갔다. 소피아의 불타오르는 분노의 형상이 재빠르게 그의 뒤를 덮쳤다. 꼼짝하지 마. 어쩔 수 없이 아크니안 귀족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정지한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당신은 적을 향해 돌진하여 그의 손에서 검을 날려버렸다. 소피아가 마법비 있었죠. 소피아의 위험에 아직 얼어붙어있던 가이오스 템페스트는 놀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10여 명의 병사들이 그를 벽 구석으로 포위한다. 얼마나 놀랐겠어. 그가 나의 뒷배였었는데 실로 강력한 자의 후원을 얻었다에 바로 그 사람이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배신을 한다고? 죽이려고 하고? 소피아는 패배한 지휘관을 조롱의 눈길로 노려보며 당신의 옆에 멈춰 섰다. 이제 누가 주인이지? 응? 반란군의 지도자는 패배한 제국의 깃발을 성벽 아래로 내던져버렸다. 그 아래에 있던 군단의 병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한다. 당신은 승리하였다. 살아남은 방어군은 엄폐물에 기대고 지치고 쓰러진다. 성문 아래에는 승리의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함성은 파도처럼 거리와 광장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진다. 당신은 승리하였다. 애니조트는 자유다. 감독관은 당신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싫을까? 진짜 가증스럽겠다. 어리석은, 네가 도시를 멸망하게 했다. 파괴될 것이다. 네가 이 전투를 강요하기 전까지 난 너의 적이 아니었다. 차근차근 이 지방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을 거야. 맞아요. 소피아가 군대를 갖게 되면 아마 피바다가 일어날 것이고 폭정이 일어날 것이고 공포 정치가 시작될 것이고 평민들은 정말 지금보다 더 끔찍한 삶이 시작될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상황이냐면 적절한 민주주의는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혁명군하고 합리적인 보수 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뭐 적절한 뭐 민주주의라든가 적절한 진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랑 피해 굶주린 혁명군밖에 없는 거예요. 다소 느리지만 천천히 안 죽고 많이 갈 수 있었어. 얘랑 협상하면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내가 협상할 능력이 없었어. 모든 선택의 기회가 하나도 없었어.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협상이었어. 이 사람은 그럴 의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평화로운 혁명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 아, 정말 안 됐다.
하지만 이제 제국의 모든 병력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의 무례함에 대한 처벌은 실로 끔찍할 것이다.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지?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려는 건가? 도살자와 같은 너희들에게서의 자유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 거야. 나 같은 도살자라고? 너는 나랑 다르다는 얘긴가? 아니 소피아 너도 똑같아. 너도 도살자야. 오늘 나의 공격은 막아내었군. 이제는 어떻게 할 거지?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기를 원하는 것인가? 반란 이후의 제국을 생각해 보았나? 공포 정치고 더 피바달 거야. 분명히. 역사가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왔거든. 그냥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보수도 좋고 합리적인 진보도 좋아. 느리지만 합리적으로 계속 협의와 합의를 해나가는 그 자세로 계속 설득하는 그 자세로 와야 되거든. 한 번에 안 변해. 분명히 천천히 좋게 갈 수 있는데 합의와 설득과 대화와 끈질긴 인내로 천천히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피를 본다? 뭐가 되냐면 이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다시 백래시가 오죠. 그러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이제 뭐 먼 시야로 바라보면 필요는 해. 백래시가 온다고 해도 세 발 걷고 두 발 물러서고 세 발 걷고 두 발 물러서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한 발은 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배우겠지. 아니 못 배우나? 인간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나? 못 배우니까 지금 이 세상이 계속 이 꼴인가? 그래도 우리가 중세같이 살고 있지는 않잖아. 현대인들이 어떤 것도 정답이 없어. 내가 여기서 뭐라고 떠든들 내 말이 무슨 정답이겠어요.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진짜 겨우 몇십 년 산 인간이 뭘 알고 떠들겠어. 역사를 좀 배웠다고 한들 뭘 알겠어요. 누가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떠들수록 저는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단호한 말투를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맞지, 이건 틀리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을 모아놓는다고 진실이 되지도 않고 팩트를 모아놓는다고 트루스가 되지도 않는다고요. 물론 팩트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탈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모아놓기만 한다고 그게 트루스가 되진 않거든요. 아무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불길과 떠오르는 태양의 빛에 붉게 물든 도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전 통치자를 바라보았다. 다 불태워버리겠다. 권력을 행세하던 모두를 태워버릴 것이다. 옛 정권은 불타버릴 것이다. 끝없는 불의를 기반으로 설립된 제국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소피아는 포로로 잡힌 지휘관의 목덜미를 붙잡고 강제로 도시로 향하게 한다. 성문 앞에는 대규모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구경하고 있고 감독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다. 보이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느냐? 너는 이제 끝이다. 너의 권력도 이제 마지막이다. 파랑이 녀석아. 아크니안들이 푸른색이라서 파랑이 녀석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너는 빨갱이구나. 소피아. 빨갛구나. 피바다를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소피아. 소피아는 하늘 높이 주먹을 들고 도시 전체 앞에서 승리를 선언한다. 하긴 블루블러드가 귀족이란 뜻이니까. 애니조트의 시민들이여,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제국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제국 전체를 심판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사람은 여러분들의 전 감독관이자 황제의 형제 가이우스 템페스트입니다. 템페스트 죽이고 나면 황제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지. 짧은 승리와 영원한 패배가 있겠지. 여러분들은 그가 우리에게 행한 모든 죄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판정을 하시겠습니까? 애니조트의 시민 여러분. 운명적인 한마디가 천둥과 같이 광장에 울려 퍼진다. 진정한 죽음. 아, 차라리 도망갈 걸 그랬나? 얘를 죽이지 말고 도망갈 걸. 이럴 리가. 율법은 신성하다. 오직 쌍둥이 신만이 심판권을 부여할 수 있다. 소피아가 단검을 건네주었다. 칼리가리 브란테가 형을 집행할 것이다. 뭐라고? 내가 죽인다고? 가이우스 템페스트가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당신은 칼날을 하늘로 치켜든 채 다가갔다. 군중은 함성을 울부짖었다. 으악, 소리가 끔찍한데?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당신의 팔을 사로잡았다.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감독관의 목을 그어버렸다. 왕족의 피가 당신의 손가락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아크니안이 당신의 발 앞에 쓰러졌다. 당신은 피에 물들여진 단검으로 하늘을 찔렀다. 제국의 사형 선고였다. 시간이 정지해버렸다. 당신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결코 쉽지 않았던 선택들, 그리고 당신을 역사의 한 자리로 인도해준 모든 행동들, 당신의 손으로 구시되는 막을 내렸다. 당신의 운명은 성취되었습니다. 죽었다. 감독관이 죽었다. 가세요 여러분. 아직 도시에는 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고통의 의미를 배울 시간입니다. 그들을 잡아들여 처형하라. 브란테가 이끌 것이다. 왜 자꾸 날 시키지? 피로 물든 반란군들의 행렬은 적들을 찾아 애니조트를 휩쓸기 시작한다. 이게 나쁜 거야. 피바다라고.
이 도시를 먼저 정하고 차례대로 이걸 정하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지금 나쁜 거야. 문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그저 자기만의 편이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 이 도시를 먼저 정하고 차례대로 다음 구역으로 행진할 것이다. 때가 되면 수도에 도착하고 황제의 왕자까지 손을 뻗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폭도가 됐는데.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이게 내가 된 거구나. 이게 나야. 마지막에 도망갔어야 됐는데 괜히 나댔다가 템페스트를 내 손으로 죽이고 이 꼴을 내가 직접 하게 됐잖아. 도망가서 그냥 지켜보는 거랑 도망가서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지. 이거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반군의 승리로 끝났고 애니조트 대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씁쓸하다. 씁쓸하다. 지금 반란이 도시를 뒤덮고 있고 대학살이 도시를 뒤덮고 있다고요. 새로운 날의 여명. 도시에서 탈출했으면 이건 못 받겠구나. 아침이 밝았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밤이 지나고 완전히 지친 당신은 텅 빈 뒷골목을 따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반대 방향의 거리에서 남루한 망토를 걸친 한 낯선 노인이 어기적거리고 있었다. 그 노인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은 듯했다. 당신이 그 노인에게 접근하자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춘 뒤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 좋은 아침이군요. 당신은 천천히 걸음을 늦추며 그 노인에게 지친 기색으로 인사했다. 부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친구? 당신은 더 이상 낭비할 어떤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 노인의 목소리는 당신이 그의 말을 경청케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뭐랄까, 저와 제 동생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 묻고 싶어서 말이죠. 제 동생이 말하길 이 세상은 이미 마지신이구나. 제 동생이 말하길 이 세상은 이미 이 자체로 완벽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쌍둥이 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낯선 노인은 말을 멈추고 거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검게 타버린 건물과 집의 잔해들, 뒤집힌 마차들과 포장로 위에 말라버린 핏자국들. 그리고 저는 제 동생에게 쌍둥이 신이 처음에 어떤 의도로 계획했던지 간에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확히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 거야? 라며 동생이 물었죠. 하지만 저는 동생에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신들조차도 의견이 안 맞았던 거야, 서로. 그렇기에 이 질문에 고뇌하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 다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구? 저와 제 동생 중에 누가 더 옳을까요? 네가 오라. 만약 당신이 쌍둥이 신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상에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을 용서할 것이라 대답한다. 그대로 둘 것이면 안 돼. 신경을 쏟을 것이라고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구나. 이건 안 되지. 멸망시킬 아니야. 필멸자들을 숙명해서 이거 아니면 이걸 하고 싶어. 용서하든가 숙명해서 해방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도 괜찮은데 굳이 이게 잠금이 풀렸는데 이 선지자까지 만들었잖아. 네이선 브란테를. 이 정도 했으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당신은 관자놀이를 누르며 생각했다. 그리고 네이선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냈다. 그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은 그 노인을 위한 답을 알고 있다. 쌍둥이 신은 무자비하다. 그렇기에 그들의 세상에는 결함이 있다. 쌍둥이 신은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율법을 주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 빛 기둥 아래에서 고뇌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단 하나라도 실수를 범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우리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징벌을 위한 고난의 책 그 서장에 불과했다. 이것이 정녕 쌍둥이 신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일까? 그들은 필멸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열정, 의심, 그리고 의지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의지가 지금 꽉 차 있거든요. 의지력을 몇 개 안 썼어. 당신이 쌍둥이 신이라면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최소한 진심으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자를 용서할 것이다. 자유의지를 줬다. 이건 기독교적인 내용이다. 이 모든 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신이 항상 완벽하고 절대적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항상 엉망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게 신이 의도한 게 맞냐고 계속 되물어보곤 했었어요. 그러면 대답할 말이 궁색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은 신이 그걸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신이 그렇게 완벽하고 선한데 악을 대체 왜 만든 거야? 왜 악이 있어서 인간은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거야? 신은 완벽하다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모든 것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자유의지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죄를 저지른 건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저지른 거다. 신하고는 관계없다. 약간 식으로 그런 식의 설명인 거죠. 그러면 신이 해야 될 건 용서죠. 니네가 준 자유의지니까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용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눈이 마치 세상을 처음으로 본 아이처럼 커졌다. 그거 알아요? 누군가 저에게 아주 비슷한 답변을 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두 눈에서 지혜가 넘쳤던 젊은이였죠. 당신의 대답에서 고통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다툼을 해결해줘서 감사해요, 칼리가리. 노인이 점잖은 미소와 함께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잠깐,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당신은 주위를 돌아봤지만 거리는 비어 있었다. 마지신이 네이선을 따라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마지신이었네요. 봉기의 결과는 엉망일 것 같다. 제국 전체가 봉기와 애니조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는 고작 며칠밖에 안 걸렸다. 제국 군단이라는 전쟁 기계에 맞서 싸운 평민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승리, 반군의 무자비하고 두려운 지도자들, 반군에게 맞선 귀족들, 사제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이들에 대한 철저한 학살. 둘째 날이 끝날 무렵 봉기는 애니조트 시를 불타오른 폐허로 바꿔놓았다. 타오르는 건물과 하약에서 뿜어져 나온 두텁고 지독한 연기가 도시를 감쌌다. 거리의 곳곳에 밧줄에 묶인 시신들이 매달렸다. 인민법정이 선고한 정의의 결과가 도시의 모든 광장에서 발견되었다. 그 정의의 결과란 납탄이 가득 박힌 채 널브러진 시신들을 말하는 거죠. 이날 있었던 일들은 애니조트 대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걸 이끄는 자는 칼리가리 브란테, 나다. 하지만 반군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애니조트에서 모든 적을 제거하자 그들은 그 즉시 마그라 영지 전체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행군하는 길에 놓인 모든 마을과 도시들은 귀족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지주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동안 평민들은 그들의 집을 버리고 최후 통첩단의 깃발 아래에서 싸우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반란군은 나날이 강해지고 더 커져갔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파괴의 진군이 시작되었다. 반군들이 가는 곳마다 제국의 옛 질서는 무너졌다. 그들은 무자비했고 가는 곳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와 죽은 자들의 재만을 남겼다. 그들의 굶주린 불꽃이 도시와 마을들을 거듭해서 집어삼키는 동안 오래된 전통들도 같이 불타올랐다. 옛 귀족 왕조들은 템페스트 왕조의 깃발 아래 뭉쳐 이 혼돈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군의 무리는 이미 수도로 향하는 중이다. 이제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옛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소피아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 결말이 어떻든 제국은 다시는 이전과 똑같지 않으리라.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권력. 아니구나. 안 끝났어. 마그라에서의 권력 투쟁은 계속된다. 그 어떤 세력도 승리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 신분들은 서로 간의 내전에 휘말렸다. 평민들은 가이우스 템페스트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고, 귀족들은 서로 다투는 여러 세력들로 조각조각 났다. 적개심과 분쟁이 찾아든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마그라는 오랫동안 분열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나? 이란 생각도 좀 들기 시작했어요. 굳이 제국이란 이름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나? 각각의 나라로 쪼개지라고. 새로운 믿음과 옛 믿음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교단 내부의 분쟁이 커지면서 마그라의 사람들도 비슷하게 둘로 분열되었다. 그 어느 교리도 상대를 압도할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렇기에 열렬한 토론과 악의가 담긴 추궁은 계속된다. 투쟁을 끝내기에 이단 신문소는 너무나도 무력하다. 두 믿음 사이의 분쟁은 계속해서 골마갈 것이다. 어느 신앙의 길이 쌍둥이 신에게로 이어지는지 결정하지 않는 이상 제국과 영지의 사람들에게 평화란 없을 것이다. 마그라의 대지는 죽었다. 지난 몇 년간의 위기는 영지의 옛 번영을 완전히 파괴해 놓았다. 농경지들은 불타고 짓밟히고 파괴되었다.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야. 내가 다 한 짓이나 마찬가지야. 가축들은 도살당했고 공장들은 폐허가 되었다. 내가 세상을 망하게 했네. 국민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해 계속해서 불완전한 죽음을 맞이한다. 심지어 가장 부유한 귀족들마저 궁핍에 시달린다. 샤 밀라니다스의 저주로 상처 입은 대지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갔다.
무법과 무질서가 옛 질서를 대체했고 마그라를 혼돈에 빠뜨렸다. 영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의 명령과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남아있는 권력자들은 질서를 유지할 힘이 없다. 가장 무모한 평민들은 무법자와 도적이 된다.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다. 유혈사태, 약탈과 도를 넘은 잔혹함은 마그라에서 일상이 되고 이 무질서는 제국의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선지자 네이서는 제국의 사람들에게 쌍둥이 신의 법을 어긴 이들은 그들에게 기도를 올려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말을 믿기를 거부했다. 신들이 내린 계시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죽음을 겪고 쌍둥이 신과 만난 이들은 이제 하나같이 기쁜 소식을 들고 이승으로 돌아온다. 신들은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준비가 된 이들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예전엔 용서를 구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젠 용서는 한다 이거죠. 그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국의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래도 네이선을 선지자로 만들어서 다행이다. 도리우스 오톤의 운명. 아크니안 사령관은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반란군의 무리에 맞서 전력을 다해 싸웠지만 그가 아무리 숙련된 검사일지라도 도시 규모의 봉기를 상대로 홀로 맞설 수는 없었다. 거만한 아크니안은 소피아의 죄수가 되었고 그렇게 그의 삶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 속에서 보냈다. 그러고 보니까 소피아가 오톤의 하녀였다가 너무 끔찍하게 고통을 받아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얌전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하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군자의 복수는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는군요. 소피아는 오톤의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망가질 때까지 그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차라리 죽여줘가 되는 거죠. 한때 천하무적이던 도리우스 오톤이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막강하던 아크니안의 시신은 애니조트의 성문에 오랫동안 사슬로 묶여 있었다. 와, 소피아의 분노와 복수심이 어마어마했군요. 어거스틴 엘본의 운명, 내가 죽인 사람. 마그라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재판관 어거스틴 엘본은 도리우스의 오톤과의 결투 중에 죽음을 맞이했다. 엘본경의 생명은 애니조트를 위한 싸움이 그 결말을 맞이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그의 유산도 머지않아 망각 속으로 잊혀졌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얼마 없는 진짜 인격자 중에 하나였는데 나 때문에 죽었죠. 사실 내가 가장 나쁘거든요. 가장 쓰레기야. 온갖 편을 들다가 배신하고 죽이고, 어거스틴 엘본도 편을 들어준 척하다가 배신하고 죽이고, 가이오스 템페스트도 그 후원을 입고선 그거 휘둘렀다가 배신하고 죽이고. 정말 끔찍하다. 정말 나란 인간 정말 끔찍하다. 그리고 사람들 대학살하고. 나야말로 귀족 편에 있어 놓고서는 소피아가 세니까 소피아 편 들어서 귀족 편에 들었던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막 죽인 거잖아. 대학살하고. 레나트 신부는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첫 주교가 되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얘도 나 때문에 죽었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괜찮은 신부였는데 나 때문에 죽었어. 민주적인 주교가 될 뻔했는데 나 때문에 죽었어. 신교의 지도자는 한때 그의 보살핌에 맡겨진 바로 그 신전의 폐허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쌍둥이 신들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제국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를 폐허로 만든 사제로 기억되었다. 바로 나 때문에. 토마스. 봉기가 애니조트를 불태우고 있을 무렵 토마스 구에로는 이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평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몇 달 뒤 발란은 당신의 친구와 그의 아내가 뿌리를 내린 고요한 마을까지 다다랐다. 반란군 한 무리가 토마스 가족이 살던 마을에 나타났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합류해 기꺼이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불태우고 약탈했다. 토마스가 죽었어. 이런 식으로. 토마스는 그의 목숨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옛 이웃들은 그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런 끔찍한 운명? 내가 토마스를 뭐하러 살렸어? 어떻게 정말 힘들게 살렸잖아. 근데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일으킨 봉기 때문에. 끔찍하게 죽었어. 한때 옥타비아 밀라니다스였던 생명체는 흔적조차 없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났다. 마치 아름다웠던 아크니안 영예도 그녀가 변한 기묘한 존재도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것만 같았다. 옥타비아 밀라니다스의 유산과 함께 라타리에 대한 모든 지식도 영원히 소실되었다.
어렸을 적부터 소피아는 살아있는 증오의 화신이었으며 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추악한 불의가 뭉쳐서 낳은 괴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애니조트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는 마침내 그녀의 진정한 힘을 드러냈다. 이제 소피아는 제국의 모든 곳에 그녀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녀의 눈은 노란 불길로 타오르며 기꺼이 그녀의 앞에 놓인 모든 군대와 영지를 불태운다. 누구도 소피아를 막거나 그녀의 피에 굶주린 무리를 멈출 수 없다. 애니조트에서의 승리 이후 이 천성적인 반란군은 옛 질서에 맞서 잔혹한 전쟁을 시작했다.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전쟁을. 절멸을 위한 전쟁. 소피아는 축복받은 아쿠니안 제국을 파괴하고 옛 세상을 불태운 여인으로 기억되었다. 그래도 소피아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끝까지 이뤘잖아. 나야말로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다가 가장 끔찍한 결말을 선택했죠. 당신의 노력 덕분에 브란테 가문은 봉기가 절정에 치닫기 전에 애니조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반란이 일어난 도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가문의 저택은 폭도들에 의해 불타버렸고 그들의 옛삶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브란테 가문은 애니조트 전투에서 그 어떤 편도 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양쪽 모두에게서 거부당했다. 이제 가족은 제국을 떠돌며 몸을 피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만 한다. 집도 영향력도 친구도 없이 남겨진 브란테 가문은 고난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서로가 있는 한 그들은 용감히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 너네들은 너네들끼리가 있잖아. 가족끼리는 화합이 있잖아. 그리고 어떤 편도 들지 않았던 거는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이거는 각오했었어야지. 하지만 너네들끼리,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편도 들지 않았다 라는 것은 아버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건 감수해야 될 결과인 것 같아요. 로버트 브란테의 운명. 당신의 아버지는 그의 계급, 직장, 그리고 그의 집을 잃었다. 반란군은 로버트 브란테의 삶을 부쉈으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세상이 바뀐 후에 당신의 아버지는 적응하지 못한 채 새로운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고 그의 포부를 포기한 채 무명으로 살아갔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가족뿐이었기에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 가족의 화합 만드느라고 애썼잖아. 리디아 브란테의 건강은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었다. 점차 커지는 불안감 속에서 가족이 맞이한 새로운 도전들 아래서 그녀가 결코 회복하지 못한 일은 엄청난 타격이었었다. 돌아가셨구나. 살리려고 애썼는데 돌아가셨어. 엄마 살리려고, 진짜 엄마 살리려고 글로리아 브란테를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가족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결국 돌아가셨어. 당신의 아버지는 리디아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헛되었다. 리디아는 그녀의 침대에서 조용히 그리고 평온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어머니는 쌍둥이 신에게 기도를 했다. 그녀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어떠한 두려움 없이 쌍둥이 신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 떠났다. 스테판은 결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신의 결단과 반란의 성공에 낙담했고 자신의 귀족 특권을 박탈한 자유 애니조트와 계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스테판은 당신과의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당신의 적이 되지는 않았다. 이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다. 인격적으로 더다. 그러나 스테판은 고향 도시를 떠나기를 선택했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수도로 향한 그는 군인의 길에 들어섰고 제국의 궁궐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당신의 형은 홀로 지냈으며 당신을 멀리하였고 여전히 브란테가의 이름을 짊어졌으며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가장 장남답다. 나는 쓰레기인데. 그러나 스테판은 궁정의 음모 속에서 생존하기에 너무 솔직했다. 그의 담대함과 야심적인 성격은 궁궐에서 수많은 적들을 빠르게 얻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왕자에 대한 음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썼다. 하지만 스테판은 용기를 내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다. 법정의 언쟁과 권모술수에 능한 로버트는 제 시간 안에 아들을 처형으로부터 구해냈다. 흐트러진 정적의 계략을 스테판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 거짓 누명을 부숴버린 이후에 스테판은 정적들을 그의 경력을 위한 디딤돌로 삼았다. 똑똑한데? 몇 년 안에 당신의 형은 제국 군단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결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었지만 남은 생애 동안 가족은 스테판의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글로리아는 반란군이 저지른 학살과 공포를 직접 목도했다. 심지어 내가 학살했잖아. 역겨움과 환멸을 느낀 당신의 누이는 이전의 생각을 버렸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반란을 부추기도록 자신이 집필한 모든 시를 불 속에 던져버렸다. 글로리아만이라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결국 의미 없는 유혈 사태에 대한 그녀의 공포는 부당함에 대한 어떤 불만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녀의 소망보다 더 강했다. 글로리아는 소피아와 같은 괴물을 무심코 도왔다는 것에 대해 깊게 후회했다.
그녀는 당신의 아버지와 떼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며 아버지가 새로운 삶의 고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왔다. 나만 쓰레기네. 다들 제정신 차렸는데 나만 쓰레기야. 네이선은 당신의 축복과 함께 애니조트를 떠났고 형용할 수 없는 반란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를 간신히 탈출했다. 이후 그는 제국을 향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여행 중에 직면한 모든 위험과 고난을 상처 없이 헤쳐나갔는데 마치 쌍둥이 신들이 네이선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순례자로서 세상을 방황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네이선은 갑작스럽게 애니조트로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은빛 나무로 향했다. 그는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한번 세상을 거닐고 있는 마지신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했다. 네이선은 그의 모든 범법과 죄를 마지신에게 고백했고 마지신은 어떠한 자비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빛기둥의 바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놀랍게도 마지신은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피조물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던 마지신은 네이선의 모든 죄와 그가 행해왔던 악행을 용서했다. 그의 설교 이후에 신도들은 네이선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후 그들은 스스로를 마지의 증인들이라고 일컬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제국으로까지 퍼져나갔으며 오늘날까지 네이선의 제자들은 쌍둥이 신이 용서를 배웠다는 말을 전파하고 있다. 쌍둥이 신도 불완전했구만. 만들었지만 불완전했던 거야. 그레거 브란테. 그의 내세에서도 그레거 브란테는 그의 야망의 실현을 볼 수 없었다. 그의 자손들은 검에 의해서 브란테의 이름을 고귀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브란테의 혈통은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조가 될 기회를 거부당했다. 그레거 브란테가 이끌었던 혈통이 영원히 이어질 기회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헤쳐온 특별한 삶의 길은 평민일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행동들로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산 증인으로 만들었다. 당신은 이 길을 비밀 사무국의 사슬에 얽힌 채로 출발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를, 그저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자유를 쟁취했다. 길을 나아가며 당신은 강력한 적의 저항에 직면했지만 모두 분쇄해버렸다. 당신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쌍둥이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시 또다시 당신은 불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평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평민들은 그들의 마지막 피가 흐를 때까지 당신을 위해 싸웠다. 애니조트의 도살자인 당신은 도살자가 됐구나. 프레쉬미트를 보게 되었군. 제국의 거대하고 병든 껍데기를 불태우는 화염이 되었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불길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오래된 세상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세상이 자라날지 자라나지 않을지를 보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다. 나는 일찍 죽나 보다. 이것으로 칼리가리 브란테의 삶과 고난은 끝을 고했다. 죽었네요.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다. 당신의 영혼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육신을 떠났다. 당신은 빛나는 기둥의 꼭대기로 이끌려갔다. 매 순간마다 당신은 필멸의 왕국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었다. 한때 당신을 묶어두었던 연결이 영원히 끊어졌다. 위를 쳐다보자 거룩한 두 얼굴이 당신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슬픔과 연민으로 차있는 마지신의 얼굴이 당신 위에 임했다. 막내신은 냉정히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들여다보며 냉정히 당신을 검사했다. 당신은 필멸의 왕국으로부터 들어 올려졌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불과 한 걸음 거리에 영원한 축복을 취할 수 있는 빛 기둥의 꼭대기가 있었다. 하지만 오래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아온 것처럼 당신 또한 먼저 심판을 받아야 했다. 오직 그들의 심판만이 당신을 빛 기둥의 꼭대기에 남도록 하거나 바닥으로 던질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쌍둥이 신 앞에 섰다. 당신의 본성이 그들 앞에 놓여져 드러났고 당신의 내면의 모든 비밀들이 완전히 드러났다. 나의 쓰레기성이 샅샅이 드러나는군요. 당신의 영혼은 마치 펼쳐진 책 같았으며 당신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과 같았다. 당신은 신들 앞에 엎어져 일어날 수 없었다. 필멸의 삶에 대한 책임의 시간이 찾아왔다. 마지가 당신에게 물었다. 당신이 살아왔던 삶들에 대해 신들에게 감사를 느끼는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경멸한다. 삶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후회한다. 차분해졌다. 대답하기를 거부한다. 이걸로 갈까? 당신은 창조자들에게서 어떤 감사함도 느낄 수 없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고독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고해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해주는 엔딩이잖아요. 이걸로 간다. 당신은 쌍둥이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굳건하게 받아들였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었다. 야, 차분해진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거는 싫어. 그들은 당신의 답변을 들었다. 동정심과 자책감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마지신의 두 눈에 가득 찼다. 그는 괴로운 자책감이 드러난 채 자신을 마주보는 거룩한 동생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마지신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대에게 있어 삶이란 무엇이었는가? 투쟁, 고난, 노역, 배움, 섬김, 창조. 신념을 위해서? 아니야. 고난, 노역, 배움, 섬김, 창조, 공감, 창조. 마지신은 당신의 답변을 곰곰이 생각하다 지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엄격한 얼굴의 막내신은 벌써 당신의 위에 닥쳐왔다. 브란테라 칭하는 인간이여,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신념, 자유, 권력, 다른 사람들 신한 행복 없죠. 행복, 자유, 그냥 행복이었어. 나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좀 적절히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족 행복. 사실은 행복은 없죠. 너무 행복하려고 애쓰면 안 돼. 너무 행복하려고 애쓰면 우리는 도파민의 노예가 될 뿐이야. 행복을 쫓는 것 자체가 약간 허상이라고. 하지만 행복이라고 답한다. 막내 신의 시선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 무방비해진 당신의 영혼에 머물러 있었다. 거룩한 형체는 계속해서 그의 엄격한 신문을 이어나갔다. 이 게임은 무신론자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 얘네들을 믿고 있지 않은데 절대로 이 존재 자체를 믿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얘네들과 대답을 하고 있다고. 질답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왔는가? 자유, 변화. 막내 신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의 심판을 위해 당신에게로 나아갔다. 하지만 마지신의 몸짓으로 그런 그의 동생을 저지했다. 거룩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당신을 채운다. 당신의 삶이 우리가 만든 세상을 더 좋고 완벽하게 만들었는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알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건 내일이 아닙니다. 막내 신은 침묵했고 그의 두 눈은 칼과 같이 당신의 영혼을 꿰뚫고 있었다. 마지신이 다시 당신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질문을 알고 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고 최후의 죽음에 이르기 바로 전까지 당신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질문과 거의 비슷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누구도 결정하지 못한다. 실존주의로 간다. 쌍둥이 신들은 마지막에 짧고도 영원한 순간에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 뒤에 광채가 나며 따스한 마지신의 손이 당신에게 닿았다. 쌍둥이 신들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전례 없는 기회를 제안했다. 당신의 삶의 책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였다. 이전 삶에서 다른 길을 선택해보기를 원합니까? 정말? 어떻게 하지? 아니오 간다. 당신은 마지신의 손길을 거절했다. 한없이 거룩한 형체가 슬픔과 함께 물러났다. 막내 신은 당신에게로 나아왔고 당신이 그의 율법만을 마주하게 두었다. 쌍둥이 신의 심판은 끝에 가까웠다. 브란테라 불리웠던 영혼은 당신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당신은 브란테의 삶 전체를 직접 지켜보았다. 그의 모든 행동을 알았고 그의 모든 생각과 소망을 보았다. 다른 어떤 영혼도 결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다. 수많은 어려운 선택들과 많은 감정들,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 또 다른 영혼이 당신의 심판을 기다렸다. 당신은 당신의 형처럼 자비롭지 않았다. 내가 막내 신이구나. 모든 필멸자들은 그들의 마지막까지 선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당신과 당신의 형이 제시한 율법에 순종한 자들은 당신에게로 돌아와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며 거부한 자들은 망각의 영원한 고통을 알게 될 것이다. 칼리가리 브란테라고 불리웠던 자는 어느 곳에 존재하게 될까? 꼭대기다! 당신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연약한 영혼을 감싸 올렸고 시선을 당신의 형에게로 돌렸다. 당신은 검을 뽑아들었다. 당신의 형은 양손에 허리를 짚고 검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칼날이 형의 가슴을 갈랐다. 눈부신 빛이 그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왔다. 형을 가른다고? 그런 식의 리추얼이 있어? 내가 합쳐지는구나, 신과 함께. 당신은 그 자그마한 영혼을 형의 가슴으로 가져갔고 그 영혼은 빛나는 광채의 빗줄기 속에 녹아들었다. 당신의 창조물인 그 작은 조각은 이윽고 전체와 합쳐졌다. 브란테라 불리웠던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이제 머무는 곳은 영원의 원천일 것이다. 끝났다. 난 망한 것 같아. 끝내자. 아휴, 힘들었다. 힘든 게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끝냈군요. 아, 재밌었습니다. 다시 해볼 거예요. 다시 해볼 건데 이제는 그거 없이, 그 방송 없이 제가 마음대로 해볼, 읽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방송 없이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글이 기니까 읽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목이 아프고 계속 말이 꼬이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재밌었다. 게임 자체는 매우 매우 재밌었다. 잘해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